네, 안녕하십니까. 자, 2024년 세무사 열차 원가관리에게 기출문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난이도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세무사 열차 시험 문제는 아마 역대급이었던 것 같아요. 자, 원가관리에게도 이제까지 2000년 이후에 발표된 열차 시험 문제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 같아요. 수험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꽤 힘들었을 거로 생각됩니다. 자, 난이도는 상입니다. 자, 재무에게도 올해는 좀 어렵게 나왔죠. 그래서 올해 아마 회계학에서 좀 꽈락이 많이 속출할 것으로 보여요. 자, 제가 예상하는 이 원가 관리액의 평균입니다. 16문항 중 6, 7문제일 것으로 생각이 돼요. 자, 문제 자체도 좀 까다로운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올해 시험은 시간이 많이 좀 소요되는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됐어요. 16문항 중 9문제 정도가 시간 소요가 평상시보다 훨씬 더 많이 걸리는 그런 문제가 나왔다는 거죠. 자, 그거 먼저 좀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그 추정을 필요로 하는 문제가 9문제 나왔고, 그다음에 추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 나머지 7문제 정도 됐어요. 자, 이것도 예년에 비해서 좀 비중이 좀 올라갔어요. 보통은 이 반대에 해당했었는데, 그리고 그 새로운 문제가 나왔다기보다는, 자, 과거의 기출 문제 또는 과거에 만들어진 문제가 변형이 돼서 나왔는데 약간 심화 문제 스타일로 나온 거죠. 자, 새로운 문제 유형보다는 자, 기존의 기출 문제 등이 심화 문제 형태로 나왔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자,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발간한 해커스에서 발간한 자, 파이널 2일차 원가원리액의 교재가 80문제를 수록하고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80문항에서 거기에서 수록해 놓고 있는 이론과 문제 가지고 이번 16문제가 비껴나게 한 문제도 없어요. 그리고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거의 뭐 똑같은 문제가 한 30문제 정도 나왔고, 나머지 한 15문항 정도가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나왔어요. 뭐 자료가 뭐 아예 비슷한 문제도 있고, 문제 풀이하는 방식이 거의 똑같은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되게 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1차 파이널 교재가 80문제로 원가 권리액의 마지막 최종 정리형으로 제가 만들어 뒀기 때문에 그 문제 자체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한 문제 가지고 이것저것 좀 생각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진 문제란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난이도 면에서 상 아니면 중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들인데, 자, 그거랑 비슷하게 거의 대부분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이번 시험 문제 난이도가 꽤 높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난이도 면에서는 상중하 이렇게 구별해 보면 제가 생각하는 상이 8문제예요. 중이 5문제, 하가 3문제 정도밖에 안 돼요. 자, 보통은 이 상이 보통 한 3문제고 중이 한 8문제고 하가 한 5문제 정도, 이제까지는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번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자, 여기서 뭐 상의 8문제, 중의 5문제는 물론 시간 소요 등등을 전부 다 감안해서 제가 판단한 그런 난이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좀 많이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출제 경향을 보면, 자, 원가액의 파트와 그다음에 관리액의 파트로 구별할 수 있는데, 특히 이 원가액의 파트는 또 제조 원가 흐름과 원가 배분을 다루는 그런 기초 원가 관리액의 기초 부분과 그다음에 다양한 원가 계산 제도를 다루고 있는, 자, 원가 계산 제도를 학습하는 그런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관리액에는 크게 3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플랜도시, 자, 기업 입장에서 계획을 세우고, 자, 통제를 수행하는 계획과 통제, 즉 계획 세우고 성과 평가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의사결정을 다루는 의사결정. 자, 이까지가 전통적인 관리액이고, 그다음에 최신 관리액에 바로 전략적 관리액에, 이렇게 3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도 약간 좀 재밌는 게 원가액계가 9문제 나왔어요. 그래요. 혹시 한 문제가 더 나왔어요. 관리액계가 7문제. 자, 그리고 원가 관리액의 기초에서 2문제. 즉 이게 나왔죠. 제조 원가의 흐름을 묻는 문제랑 원가 배분의 추정 문제, 이거 나왔고, 그다음에 원가 계산 제도에서 7문제 나왔어요. 뭐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종합 원가 계산 2문제, 그다음에 연산품과 부사물의 원가 계산 1문제,
그다음에 정상원가 계산 한 문제, 표준원가 계산 한 문제, 변동 초변동 원가 계산 한 문제, 활동기준 원가 계산 한 문제. 뭐 골고루 다 나왔어요. 빠진 거 없이 골고루 모든 장이다. 그다음에 플랜도스 계획과 통제가 좀 이번에 출제비율이 높았어요. 5문항 나왔습니다. 원가 추정, 학습 곡선 나왔고, 그리고 CVP 분석 2문제 나왔어요. 그리고 종합예산 한 문제, 자 현금 예산 쪽, 그리고 자 EVA 경제적 부가가치 한 문제 해서 총 5문제 나왔어요. 자 그리고 의사결정에서 2문제 나왔는데, 자 단기 의사결정인데 제가 강조했던 뭐 활동기준 원가계산 베이스로 나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여러 번 강조했는데, 활동기준 원가계산에 의한 특별주문 거절 수락 여부 의사결정, 그리고 올해 나올 확률이 좀 있어 보인다고 말했던 자본예산, 자본예산에 이것저것 물어보는 그런 좀 단순한 문제, 근데 종합적인 문제, 이렇게 해서 2문제 나왔고, 자 보통 이 전략적 관리학에서 한 문제 정도 이렇게 등장하는데 올해 시험에는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이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뭐 출제는 뭐 이제까지하고 크게 달라진 건 그닥 없어요. 뭐 전략적 관리학이 한 문제도 안 나왔다는 거하고, 자 그리고 기초에서 좀 한 문제가 더 나왔다는 거, 그다음에 의사결정이 좀 덜 나왔고, 계획과 통제가 좀 더 나왔고, 원가계산제도 뭐 그런 대로 평상시처럼 나왔고, 자 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원가회계 파트가 한 문제 더 나왔다는 게 좀 주목할 일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험을 좀 분석해 봤는데, 자 결론적으로 어려웠고, 추정 문제가 많았고, 그리고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많았고, 자 원가회계 비중이 한 문제가 더 높았고, 자 그리고 모든 장에서 다 골고루 이렇게 출제가 됐고,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빠르게 25번부터 쭉 이제 풀이를 해 나가도록 합시다. 자 25번 문제는 제조원가의 흐름에 관한 문제예요. 추정 문제이고, 자 난이도는 하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올해 회계사 1차 시험 문제에서도 이거랑 거의 유사한 그런 표현이 등장했어요. 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생소한 표현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것만 좀 조심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이 문제를 좀 빠르게 풀어보면, 자 재고자산 원가 자료 쭉 나와 있고, 즉 기초와 기말 세 가지 재고자산 계정 나와 있고, 자 원가 자료 보니까 자 생산직 근로자 급여란 말이 등장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출제 교수님은 이 표현을 직접 노무원가야, 이 말 대신에 생산직 근로자 급여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생산직 관리자 급여는 간접 노무원가, 즉 제조 간접 원가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장 건물 감가상각비 역시 제조 간접 원가죠. 그다음에 생산 설비 보험료는 역시 제조 원가 중 제조 간접 원가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동그라미 6개 중, 자, 1개는 직접 노무원가고, 3개는 제조 간접 원가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영업사원 급여와 본사 건물 재산세는 영업과 본사는 말이 있으면 판매 관리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판관비니까 비제조원가에 해당합니다. 자, 2000X 매출원가가 48만 원일 때 원재료 매입액 물어봤죠. 자, 원재료 매입액은 우리가 꼭 직접 재료원가 사용액을 굳이 몰라도 되기 때문에, 자 원재료 제공품 제품을 합쳐서 그냥 빠르게 풀 수가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자 빠르게 풀어보면, 자 원재료 제공품 제품 다 합쳐서 풀면, 자 기초가 있겠지. 기초가 3개 다 더하면 얼마죠? 21만 원이죠. 그다음에 자 원재료 매입액 이거 물어봤고, 직접 노무원가 있고 제조 간접 원가 있죠. 자 직접 노무원가는 생산직 근로자급여 11만 원, 제조 간접 원가는 3만 원, 7만 원, 5만 원 3개 더하면 15만 원이죠. 자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합쳐서 풀면 이쪽은 매출원가죠. 그래서 매출원가가 48만 원이라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기말 재고자산가 여기 3개 다 더하면 6만 원, 10만 원, 12만 원 더하니까 28만 원이죠. 28만 원입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기 때려보면 48만 원 플러스 28만 원에서 76만 원이죠. 이쪽도 76만 원이 돼야 되니까, 자 26, 47에서 부족한 게 현재 얼마냐면 29만 원 차이가 나죠. 그래서 29만 원이 부족한 금액이니까 원재료 매입액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산직 근로자 급여가 직접 노무원가고, 생산직 관리자 급여가 제조 간접 원가고, 이 구분이 좀 필요한데, 실은 이 구분을 하지 않더라도 뭐 그냥 이 안에서의 왔다 갔다의 움직임이니까 이 답을 구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에 해당합니다. 추정 문제긴 하지만. 자, 그 다음에 26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26번은
자, 보조분호값 배분 상호 배분법 문제인데, 자, 추정 문제죠. 보통 보조분호값 배분 추정 문제는 자주 물어보는 게, 자, 배분 전 보조분호가 얼마야? 이렇게 자주 물어보는데, 이 문제는 자, 뭘 물어본 거냐면 용역 제공 비율을 물어본 거죠. 용역 수수 비율 관계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뭐 모의고사 문제 등등을 통해서 여러 문제를 풀어보지 않았으면 조금 다소 당황했을 수도 있습니다. 평상시에 기출 문제가 여러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자, 근데 모든 보조분호값 배분 문제는 그냥 보조분호값 배분표에서 추정해 주면 돼요. 자, 이 문제도 자, 추정해 주면, 이 문제는 문제가 어렵다기보다 시간이 좀 다소 소요되기 때문에 추정을 해야 되는 문제니까 난이도 상입니다. 이 정도면 시간 때문에. 그래서 자, 보조분호값 배분표를 한번 그려볼까요? S1, S2, 자, P1, P2 이렇게 배분표를 그리고, 자, 그리고 자, 배분전 원가를 표시해 줄까요? 자, 배분전 원가는 25만원, 40만원이죠. 보조분호값 배분전 원가. 이 다음에 이 문제를 좀 쉽게 풀려면 제조 부분은 배분전 원가를 굳이 표시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이유가, 자, 현재 S1 보조 부문의 원가, S2 보조 부문의 배분 후에 자, 보조 부문의 원가는 0원이 될 거고, 자, 두 제조 부문의 배분된 보조 부문 원가 금액이 제시가 되어 있죠. 자, P1, P2가 보조 부문으로부터 배부받은 금액이 각각 23만 1,250원, 그리고 41만 8,750원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제조 부문의 배분전 원가를 표시하지 않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배분해 나간다고 생각합시다. 자, 먼저 S1 부분은 용역 수수 관계가 백분율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로 하는 백분율을 알고 있죠. 지금 20, 40, 40%야. 20%, 40%, 40%. 자, S2는 S1의 20%고 나머지는 몰라요. 그냥 XY인 거지, 쉽게 말해서. 이 X값과 Y값을 물어본 거죠, 지금. 자, 그러면 식을 세워야 되니까 보조 부문 S1에 배분할 총 원가를 S1이라 하고, S2에 배분할 총 원가를 S2라고 한 다음에, 자, 이 두 개의 식을 세워주면 S1은 자, 자기 부문 원가 25만 원에다가 S2 금액의 20%만큼 배분이 됐겠죠. 그래서 0.2 S2가 되겠고, 자, S2는 40만 원에다가 자, 이 S1 금액의 역시 0.2 S1 금액만큼 배분이 됐겠죠. 그래서 자, 여기 S2를 자, 요 위에다가 대입해서 풀어주면, 자, 대입해주면, 자, 25만 원 플러스 0.2 곱하기 40만 원이니까 8만 원이죠. 그 다음에 0.04 S1이죠. 자, 따라서 S1을 계산해주면, 자, 여기 아마 S1 계산해주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34만 3,750원 나올 거예요. S2도 마저 계산해주면 46만 8,750원이고. 그래서 이걸 먼저 구해야 됩니다. 똑같이 상호변법 문제 풀듯이 푸는 거예요. 이렇게 433,750 46만 8,750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배분해주면 43만 3,750원 곱하기 40%니까 20%, 40%, 40%니까 6만 8,750원. 자, 두 개 더하면 딱 요 금액 나오죠. 자, 그 다음에 40%니까 13만 7,500원이 되겠어요. 여기도 13만 7,500원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6만 8,750원에 자, 이거는 굳이 필요 없지만 그냥 참고로 그냥 배분해주면 93,750원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 두 개 합이 얘랑 같아야 되니까 93,750원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요 금액은 자, 46만 8,750원에 X 비율 곱한 것만큼일 거고, 자, 이 금액은 Y 비율 곱한 것만큼이겠죠. 근데 내가 역산해서 이걸 알 수 있죠. 그래서 23만 1,250원 빼기 13만 7,500원 하게 되면 요게 93,750원이고, 자, 오른쪽은 자, 합계해서 요거 빼주면 28만 1,250원이죠. 자, 그러면 46만 8,750원 분에 93,750원 하면 20%일 거고, 자, 20%, 20%니까 요건 나눠주면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0%, 60%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즉, 배분전 원가 추정하는 문제하고 거의 엇비슷한 시간이 소요될 그런 문제인데 좀 익숙지 않은 그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식을 세워야 되고 이 식을 통해서 이렇게 추정을 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 문제는. 자, 그 다음에 요까지가 이제 원가 관리액의 기초에 해당하는 문제고, 자, 27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지금 A형 기준입니다. 자, 27번은 정상원가 계산 문제예요. 자, 제조 간접 원가는 직접 노무원가의 50% 예정 배부하고 매출액 나와 있죠. 그다음에 자, 공장에서 2000X 이전에 발생한 원가 관련 자료는 다음 같다고 해서 재고자산 현황 나와 있고, 자, 기초기말 가액 나와 있고, 그다음에 단기종 원재료 구입액은 4만 원이고, 그다음에 미지급 임금의 기초잔액은 만 원, 기말 잔액은 2만 원. 자, 이거 맨 마지막 파이널 강의 때 제가 강조해서 많이 설명해 줬죠, 이거. 그다음에 2000X 전에 지급한 임금 나와 있고, 그다음에 공장에서 발생한 임금의 80%는 직접 노무원가이다. 그다음에 제조 2000X 전에 발생한 제조 기용비는 15,000원이고 전액 제조 간접원가이다. 이 문제는 제조원가 3요소를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제조 간접원가로 구분한 문제가 아니라, 자, 자료 제공은 자,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 이런 유형으로 자료 제공해 준 문제죠. 그러니까 내가 추적 가능성에 따라 재료비를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여기 원재료비를, 그다음에 노무비를 직접 노무원가, 간접 노무원가로 구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문제겠구나. 이걸 좀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2000X 전에 배부 차이 조정 전 매출원가니까, 자, 정상원가로 측정한 매출원가 금액이 7만 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서 뭘 물어봤냐면, 자, 제조 간접원가 배부 차이를 전액 매출원가에서 조정하는 매출원가 조정법을 쓰는데, 자, 배부 차이 조정 후에 매출 총액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봤죠. 그 두 번째 줄에 매출액 10만 원 나와 있으니까 결국 조정 후 매출원가 금액만 알면 되겠고, 조정 전 매출원가 금액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 제조 간접원가 배부 차이를 구해야지 되는 문제죠. 이 문제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요 27번은 제가 파이널 교재 문제 2번에 자료 제공하고 거의 똑같아요. 이 자료 제공 방식이. 자, 어쨌든 문제 풀어봅시다, 이거. 자, 그러면 일단 핵심 키워드는 순서를 좀 바꿔 생각해 보면, 이 제조 간접원가 배부 차이를 구하는 거죠. 뭐 제조 간접원가 배부 차이는 이 제조 간접원가 계정에서 구하는데, 자, 이쪽은 실제 OH고, 그다음에 여기는 OH 예정 배부액이죠. 자, 요 두 개의 차이잖아요. 차변과 대변의 차이. 자, 그러면 요 두 개를 알면 되는 거죠. 뭐 OH 예정 배부액을 알기 위해서는 직접 노무원가를 알아야 되는 거고, 자, 배부율은 50%니까, 그다음에 실제 OH는 내가 실제 OH를 금액을 알아야 되는 거죠. 뭐 실제 OH 금액은, 자, 이 문제는 간접 노무원가가 있다라는 걸 시사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조 경비 주어져 있고, 그러면 이제 간접 재료원가가 있냐 없냐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자, 만약에 이 문제에서 재고자산 계정이 원재료라고 안 쓰고 직접 재료라고 썼으면 그냥 간접 재료원가는 별도로 다른 언급이 없는 한 없는 것으로 보면 되는데, 자, 이 문제는 원재료라는 용어를 썼죠. 그러니까 원재료 사용액이 전액 직접 재료원가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을 수도 있는 문제죠. 즉 원재료 사용액 중 일부는 간접 재료원가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재료 사용액 중 직접 재료원가 사용액을 알아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간접 재료원가를 추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간접 재료원가를 알아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직접 재료원가를 알아야 되니까, 자, 제조원가의 흐름이 필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요 정상원가 계산에 여러 문제 많이 나옵니다. 제조원가의 흐름을 통해서 뭔가 이 제조 간접원가 배부 차이를 구하는데 필요로 하는 요소 중 숨어있는 요소를 추정한 다음에, 자, 제조 간접원가 배부 차이를 구해서 최종 정답을 내야 되는, 자, 제조원가의 흐름과 이 제조 간접원가 배부 차이가 결합된 이런 추정 문제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요 실제 OH를 알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과정을 해야 될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자, 원재료 제조원가 흐름을 이제 쭉 추정하는 거지. 자, 원재료 제공품 제품 이런 식으로. 단 이걸 실제 원가로 추정할 거냐 아니면 정상 원가로 추정할 거냐 하는 거죠. 자, 문제 자료가 배부 차이 조정 전 매출 원가가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정상 원가로 추정을 해야 되겠지. 정상 원가. 제공품도 정상 원가로 추정하고 제품도 정상 원가로 추정할 거예요. 자, 기초가액 쭉 나와 있으니까 적어볼게요. 5,000원. 그 다음에 10,000원.
15,000원. 그다음에 매출원가 조정법이니까 자, 재고자산은 항상 정상원가로 기록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정상원가로 추정을 해줘야 되겠지. 자, 기말은 10,000원. 그다음에 25,000원. 그다음에 20,000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다음에 여기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건 자, 원재료 구입액 나와 있고, 그다음에 재료 간접원가 배부차익 조정 전 매출원가, 정상원가로 측정한 매출원가 70,000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나머지 직접 재료원가 실제 발생액가, 직접 노무원가 실제 발생액가, 제조 간접원가 예정 배부액. 자, 직접 노무원가 금액을 알면 예정 배부율이 50%니까 여기는 50% 갖고 예정 배부 되겠지. 자, 요거는 현재 모르는 거죠, 지금 우리가.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씩 나가봅시다. 자, 일단 추정해 봅시다. 파란색. 자, 90,000원에서 요 15,000원 빼니까 요게 75,000원이죠. 단기 제품 제조원가의 정상원가 75,000원. 요게 합이 100,000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차변의 합도 100,000원이어야 돼요. 자, 그러면 DL하고 OH를 DL만 알게 되면 OH 예정 배부액 알 수 있으니까 직접 재료원가 추정할 수 있죠. 요걸 추정하는 게 일단 가장 핵심입니다. 자, 요 DL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죠. 여기 위에서, 옆에서 봐볼까요? 그냥 위에서 할게요. DL은 자, 미지급 급여, 자, 미지급 임금이죠. 자, 기초가 얼마냐면 기초가 10,000원. 자, 기말이 20,000원이죠.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문제입니다. 기말이 20,000원이고. 자, 그 다음에 지급액은 항상 이 미지급 비용 계정, 이게 상급이든 미지급이든 상관없어요. 지급액은 무조건 차변이에요. 자, 자세한 것은 뭐 강의를 들어야 될 겁니다. 아니면 뭐 알고 있을 거라 봐요. 자, 대변은 현금이니까. 그래서 지급은 40,000원. 발생은 무조건 이 미지급 비용 계정 이 대변에 나옵니다. 자, 60,000원에서 10,000원 빼니까 50,000원이 발생액이죠. 이게 노무비 발생액이란 말이야. 자, 요 중에 노무비 발생액 중 임금이지. 그러니까 임금 발생액 중 80%가 직접 노무원가니까 직접 노무원가는 80%에 해당하는 자, 40,000원이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뭐 간접 노무원가가 20%에 해당하는 10,000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요 간접 노무원가는 제조 간접원가에 해당하는 거죠. 자, 직접 노무원가는 40,000원이고, 이런 식으로 찾아서 요 40,000원을 찾아줘야 돼요. 40,000원을 찾은과 동시에 예정 배부액은 50%니까 바로 20,000원이라는 거 알게 되고, 정말 100,000원에서 자, 10,000원, 40,000원, 20,000원, 70,000원을 빼니까 직접 재료원가 금액이 30,000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쪽 보니까 사용액이 45,000원에서 원재료 계정을 봐보니까 10,000원 기말 원재료 재고액 빼니까 35,000원 사용했죠. 아, 따라서 뭘 할 수 있냐면 직접 재료로 사용된 금액은 30,000원이고, 이게 역산한 거지. 간접 재료원가로 사용된 금액이 있구나. 5,000원만큼 있구나. 이걸 찾아줘야 돼요. 자, 그러면 간접 재료원가 찾았고 간접 노무원가 찾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제 제조 간접원가는 여기 간접 재료원가 5,000원가, 간접 노무원가 10,000원가, 그리고 제조 경비는 전액 제조 간접원가라고 그랬으니까 15,000원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따라서 얼마냐면 30,000원이죠. 자, 예정 배부액은 여기 구해져 있죠. 40,000원의 50%인 20,000원. 따라서 30,000원과 20,000원의 차이니까 결국 과소배부죠. 그래서 OH 10,000원만큼 과소배부구나. 자,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거의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자, 배부차의 조정 후 매출원가를 계산해 주면, 조정 후 매출원가는 자, 항상 조정 전 매출원가에다가 요 금액이죠. 70,000원. 70,000원에다가 자, 매출원가 조정법일 때는 이 과소배부액은 전액 매출원가에다가 가산 조정되죠. 자, 플러스 10,000원. 자, OH 과소배부액 하여 토탈 80,000원이죠. 자, 따라서 최종 정답, 이게 또 정답이 아니야. 조정 후 매출 총이익은 얼마냐면, 자, 매출액이 100,000원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100,000원 빼기 조정 후 매출원가 80,000원에서 20,000원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이제 2만 원 정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제조 원가의 흐름을 통해서 간접 재료 원가를 추정해서 자, 실제 OH를 확정한 다음에 배부 차이를 계산해서 자, 조정 후 매출 원가를 구해야지만이 구할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제조 원가의 흐름도 물어보고 정상 원가 계산의 개념도 물어본 좀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난이도 상해요. 역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이 논리 전개가 이거는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28번으로 가봅시다. 28번은 이건 활동기준 원가 계산 문제죠. 그래서 활동기준 원가 계산에 활동기준 원가 계산의 단위당 제조 간접 원가 배부액과 전통적 원가 계산에 의한 단위당 제조 간접 원가 배부액의 비교 문제죠. 그래서 이거는 난이도 뭐 하 아니면 중이에요. 그냥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하까지는 아니고 중이라고 봐야 되겠지. 실제 실전에서는. 자, 이걸 뭐 1분 뭐 30초 만에 쉽게 풀 수 있는 건 아니까. 물론 계산기 능력이 아주 연습이 잘 되어 있으면 가능한 이야기지만,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는 거 비교를 해야 되니까. 자, 28번 문제. 문제 요구사항 보면 활동기준 원가 계산을 도입할 경우 기존의 제조 간접 원가 배부 방법에 비해, 자, 제가 수업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뭐뭐가 할 경우, 만약 뭐뭐 한다면, 만약 뭐뭐라면, 만약 뭐뭐 경우라면, 뭐뭐 경우에 뭐뭐에 비해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게 이렇게 물어본다 그랬죠. 뭐뭐에 비해 요 부분을 빼라 그랬어요. 뭐뭐가 뭐뭐라면 요 부분에서 앞부분에서 뭐뭐의 비해를 빼는 거니까 활동기준 원가 계산에 의한 단위당 제조 간접 원가 금액에서 자, 기존의 원가 계산에 의한 단위당 제조 간접 원가 금액을 빼줘야 되겠지. 그래서 자, 닥치고 이제 풀어줘야 돼요. 먼저 활동기준 원가 계산 A, B, C 닥치고 풀어주면 자, 1번 자, 활동별 자, OH 배부율을 계산하겠지. 물론 계산해 가지고 계산해 줘야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계산해 놓은 거 보시면 자, 21,000원 나누기 70회니까 요게 300원이죠. 하나는 300원 단가. 문제지 옆에다 적습니다. 21,600원 나누기 180원에서 요거는 120원씩 한다. 그다음에 검사는 생산량 전수 검사한다는 거죠. 39,000원 나누기 600단위죠. 그래서 단위당 65원이구나. 이걸 먼저 안 다음에 그다음에 단위당 OH 금액을 계산해 주면 자, A 제품에 대한 거니까 A 제품의 원가 동인수 계산기 마저 하는 거예요. 50회 곱하기 300원에다가 플러스 자, 80시간 곱하기 120원에다가 플러스 자, 200개 곱하기 65원이 총 제조 간접 원가 금액이죠. 이거 나누기 생산량이 A 제품 200개죠. 200개로 나누어주게 되면 자, A 제품의 단위당 제조 간접 원가 금액이 얼마가 나오냐면 188원 나와요. 자, 이런 식으로 빠르게 계산한 다음에 자, 요 아래에서 이제 기존의 원가 계산 방법. 자, 기존의 원가 계산은 공장 전체 OH 배부율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공장 전체 OH 배부율은 자, 공장 전체 제조 간접 원가 81,600원을 자, 공장 전체 직접 노무원가가 배부 기준이었으니까 직접 노무원가로 나눠야죠. 뭐 단위당 직접 노무원가가 있으니까 200개 곱하기 60원에다가 200개 곱하기 60원 플러스 그다음에 400개 곱하기 90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공장 전체 직접 노무원가로 나눠주게 되면 요게 직접 노무원가 1원당 1.75원이 나와요. 1.75원이. 자, 그러면 이제 단위당 OH는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A 제품의 단위당 직접 노무원가가 나와 있으니까 이건 그냥 60원 단위당 직접 노무원가 곱하기 1.75원 해서 빠르게 계산할 필요가 있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102원이 나오죠, 이게. 그래서 최종 정답은 활동기준 원가 계산에 의할 경우 자, 기존의 원가 계산의 비례라고 했으니까 188원에서 뭐뭐의 비례를 뺀다. 102원을 빼주게 되면 이게 86원만큼 증가하죠. 활동기준 원가 계산이 더 플러스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86원만큼 증가한다. 이게 정답이에요. 자, 문제는 이건 쉬웠어요. 단지 시간이 연습이 얼마나 돼 있느냐에 따라서 뭐 시간도 별로 안 걸린 사람도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린 사람도 있었을 거고 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29번으로 가볼까요? 자, 29번은 종합원가 계산 문제예요. 그래서 평균법에 의한 추정 문제네요. 자, 단기에 발생한 전환원가를 추정하는 문제죠. 좀 독특하게 물어봤죠. 평균법은 배분할 원가가 총 원가니까 이 배분할 원가 3단계 전체를 추정하는 건 아니고
이 배분할 원가는 기초제공품의 원가와 단기 발생 원가 합인데 이 단기 발생 원가를 추정하는 문제였죠. 자, 빠르게 풀어볼게요. 이 문제는 뭐 난이도 뭐 이 정도면 뭐 하 아니면 중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추정 문제니까 시간은 조금은 걸릴 수 있었겠죠. 그래서 28번, 29번은 맞춰야 되는 문제예요. 난이도 뭐 하 아니면 중이니까. 자, 시간만 조금 관리가 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쉬운 문제. 자, 평균법이니까 자, 물량의 흐름을 봐보면 기초가 1000개, 단기 착수 7000개, 자, 대변에 완성품 6000개, 기말이 2000개죠. 자, 기말 제공품의 전환효과 완성도가 40%니까 자, 0에서 40%까지 총 진척한 거죠. 자, 나머지는 됐고, 자, 균등하게 발생하는 전환효과 한번 봐보면 총 완성품 화산량은 6000개, 그 다음에 40%니까 800개죠. 그래서 6800개가 되겠어요. 자, 이거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배분할 원가는 기초제공품의 전환원가 65,000원, 이거에다가 단기 발생한 전환원가 요 박스, 자, 요게 배분할 원가죠. 자, 요거 나누기 6,800개 해주면 요게 자, 가중평균 단가 나오죠. 근데 이게 숨어 있는 거지. 자, 5단계에서 이게 이제 3단계 배분할 원가고 이게 이제 4단계 완성품 화산량 단위다 원가인데, 자, 5단계 기말 제공품에 포함된 전환 원가를 통해서 이 단가를 먼저 추정해 줘야 됩니다. 자, 기말 제공품의 전환 원가 완성품 화산량은 800개죠. 800개 곱하기 이 완성품 화산량 단위당 전환 원가 한 금액이 26만 원이라는 거죠. 26만 원. 그래서 26만 원 나누기 800개 하게 되면 이게 325 나와요. 325 단위당. 그래서 325죠. 325 곱하기 6,800개 하게 되면 요게 토탈 221만 원 나오죠. 요 분자 토탈 금액이 221만 원이에요. 요 두 개를 곱해주면 221만 원에서 6만 5천 원 빼게 되면 자, 단기에 발생한 전환원가는 214만 5천 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214만 5천 원. 자, 이제까지 하는 건 많이 나왔는데 물어본 것만 좀 달라졌어요. 이게 좀 심한 문제인 거지. 보통 물어본 게 그냥 이거 전체를 물어보거나 뭐 좀 편하게 물어봤나 아니면 기초적 왜 없었거나 좀 여러 문제였는데 이 중에 단기에 발생한 전환원가 이거 물어봤으니까 이 총원가에서 기초적 원가를 한 번 더 빼서 구해야 된다는 거. 근데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이건 쉬운 문제였다.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 문제 한 문제 나왔고 이제 30번 문제로 가볼까요? 역시 종합원가 계산. 자, 정상공손원가 배분 후 이건 이제 공손 있는 경우에 종합원가 계산이죠. 자, 완성품 원가 물어봤으니까 공손 있는 종합원가 계산에 자, 정상공손원가 배분 후 최종 단계를 물어본 거죠. 최종 단계. 근데 이 문제는 어렵다기보다 우리가 많이 연습이 되어 있는 문제긴 한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게 상해예요. 따라서 왜냐하면 원재료 종류가 한 종류가 아니라 원재료 A는 공정 초기에 다 투입이고 원재료 B는 공정 말에 종점에서 다 투입이고 이런 원재료 종류가 두 종류예요. 전환효과 물론 있고 자, 그리고 검사 시점이 50%고 그다음에 검사를 통과한 합격품이니까 자, 통과 기준 또는 단기 합격품 수량 기준이죠. 정상공손의 허용률이 합격품 수량의 10%니까 정상과 비정상 공손 원가를 스스로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입선출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시간 때문에 이게 좀 다소 좀 시험장에서 많이 연습이 되어서 2분 이내에 풀 수 있겠냐라는 거지. 아니면 3분까지는 써서 풀 수 있겠냐. 근데 뭐 한 5분씩 걸려버린다면 이건 이제 풀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난이도 상이에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자, 저랑 같이 빠르게 풀어보면 다음 것 같겠습니다. 저는 공소 있는 종합원가에서는 빠르게 이렇게 풉니다. 자, 선입선출법이니까. 자, 선입선출법에 따라서 물량의 흐름을 요약하고 자, 거기 보면 기초제공품이 1000개고 단기 착수가 9000개죠. 1000, 9000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완성은 한 가지 또 함정을 깔아놨어요. 총 완성품 수량을 주지 않고 그 주의해야 될 표현이 있어요. 단기에 착수해서 단기에 완성된 제품의 수량이 7000개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기초제품이 1000개 있으니까 총 완성품 수량은 합쳐서 8000개라는 뜻이야. 8000개. 8000개를 기초제품 완성 1000개와 단기 착수 완성 7000개로 구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상 공손이 몇 개인지는 모르겠고 비정상 공손도 몇 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기말 제공품은 주어져 있어요. 1000개라고. 근데 요 차변의 물량이 10,000개니까 대변의 물량도 10,000개야 되니까
자, 총 공손 수량은 9,000개 빼주니까 10,000개에서 1,000개란 거 알 수 있죠. 자, 선입선출법이니까 단기에 진행한 진척도를 표시해주면, 자, 기초제공품은 0에서 60%는 정기 진척도, 단기에는 60에서 100이죠. 자, 0에서 100이니까 얘는 표시하지 않을 거고, 자, 공손은 단기 착수량에서만 발생하죠. 0에서 검사 시점인 50%까지 도달한 거지. 자, 기마의제공품은 60%니까 단기 착수에서 60%까지 도달한 거죠. 자, 이렇게 단기 진척도를 표시해주고, 자, 그리고 이제 2단계 재료원가 2개, 재료원가 A와 B. A는 공정 초기의 전량 투입이고, B는 공정 100% 시점에서 투입이고, 전환효과는 균등 발생이죠. 자, 단기 완성품화 선약을 구해야 되는데, 한 가지. 자, 깜빡했었는데 한 칸을 더 만들어 둬야 돼요. 자, A 공정초, B 100% 전환원가. 자, 이 칸이 뭔 칸이냐면 이게 단기 합격품이냐 아니냐, 단기 합격품에 해당하냐 합격품이 아니냐, 이걸 구분하는 칸이에요. 자, 이제 저랑 같이 한번 구분해 봅시다. 그림 그리지 말고 여기서 바로 검사 시점이 50%죠. 50% 시점에서 검사해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단기 착수 완성 7,000개는 단기에 0에서 100%를 통과하는 물량이니까 항상 합격인 거고, 공손 물량은 도달만 했지 통과는 못했으니까 합격이 아닌 거고, 얘들은 운명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표시해두고, 자, 2개만 찾아주면 돼요. 기말제공품의 단기 합격이냐 여부와 기초제공품의 단기 합격이냐 여부만 알면 됩니다. 자, 기말제공품은 0에서 60% 단기에 진행한 게 0에서 60%니까 검사 시점인 50%를 단기에 통과하게 되죠. 그래서 단기 합격이에요. 이거 어려운 문제야. 따라서 우리나라 시험에서 아마 세무사 시험에서는 1차에서 처음 나온 것 같아요. 회계사 세무사 합쳐서 2000년 이후에 정상공소론과 배분까지 요하는 1차 시험 문제에 있어서 기말제공품이 단기 합격품이어서 기말제공품에도 정상공소론가를 배분해야 되는 문제는 이게 이제 두 번째 출제가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올해 시험이 어려웠다는 거지. 이제까지 한 번밖에 안 나왔다가 또 회계사 1차에서 나왔던 유형이 자, 이렇게 등장했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완성은, 자, 기초제공품은 60에서 단기에 100이니까 검사 시점을 이미 통과한 상태죠. 정기에 이미 합격된 거예요. 이것도 좀 까다로운 거죠. 어쨌든 전체 완성품이 합격이 아니라 일부만 단기 합격이죠. 단기 착수 완성. 자, 그리고 기말제공품은 합격이 아니고 아마 1차에서 최초로 나왔던 이런 모양이에요. 이게 되게 좀 까다롭게 나왔어요.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 2차까지 어느 정도 공부가 좀 되어 있는 사람은 이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공부가 되어 있는 사람은 항상 문제가 어렵진 않아요. 자,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자, 이제 계산해 볼게요. 자, 공정초를 요 앞에 있는 숫자가 단기에 지나면 100% 투입이고 안 그러면 0이니까 이건 0. 이건 물량과 같기 때문에 적어두고, 이거는 지나니까 먼저 여기서부터 가려보면 7,000개, 1,000개니까 단기 합격품 수량이 8,000개죠. 정상공손 허용률이 8,000개 곱하기 10%니까 800개까지는 정상공손이고 초간 200개는 비정상공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리고, 그 다음에 요거는 다 단기에 공정초로 지나니까 100% 단기에 투입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요거는 단기 착수량 9,000개와 같을 수밖에 없고, 자, 그 다음에 공정말을 지났냐? 지나죠. 그래서 이거 1,000개, 7,000개. 이거는 도달하지 않았죠. 000. 그래서 이건 완성품 수량과 같을 수밖에 없어요. 자, 40% 단기에 투입한 거죠. 400개. 50%씩이죠. 400개, 100개, 60%죠. 600개. 자, 더하면 8,500개가 되겠네. 자, 이렇게 되겠고, 다시 3단계는 이제 배분할 원가가 단기 투입 원가죠. 그래서 단기 발생 원가만 쭉 적어주시면, 이거 이제 적지 않고 실은 계산기 가지고 푸는 거야. 근데 이제 말로 하기 뭐니까 18만원, 8만원, 25만 5천원이죠. 자, 이게 이제 단기 투입 원가인데, 이거 나누기 9,000개, 8,000개, 8,500개에서 단기 완성품화 선약 다이다 원가를 계산해주면 이건 20원이고, 요거는 10원이고, 요거는 83, 24, 30원이죠. 이렇게 되지. 그래서 좀 숫자는 문제가 어려운 대신에 좀 쉽게 나왔어요. 자, 어차피 5단계까지 가야 되니까 정상공소론가 배분까지 해야 되니까, 자, 5단계 이제 배분해 봅시다. 한꺼번에 해보면 완성, 정상, 비정상,
기말. 자, 처분 가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 배분 전 원가를 계산하고 그다음에 정상공선 원가 배분할 거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배분 후 원가를 계산할 거예요. 자, 이것들은 계산하지 않을까 안 물어봤으니까. 오직 완성품과 정상공선 원가만 계산할 거예요. 자, 사입선출법이니까 완성품 원가는 자, 계산기 준비. 자, 기초재원품 원가 30,000원과 33,500원, 63,500원 M 플러스 눌러주고 자, 이만큼 배분을 받아야죠. 그래서 7,000개 곱하기 20원 M 플러스 눌러주고 그다음에 8,000개 곱하기 10원이죠. 그래서 M 플러스 눌러주고 그다음에 7,400개 곱하기 30원이죠. 그래서 M 플러스 눌러주게 되면 그리고 나서 MR 눌러주게 되면 505,500원 나오죠. 자, 505,500원 이렇게 되겠고 그다음에 800개 곱하기 20원 16,000원에다가 400개 곱하기 30원 12,000원 하니까 28,000원이죠. 정상공선호가는 28,000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상공선호가 28,000원을 배분해 줘야 되는데 28,000원 배분해서 얘는 이제 0이 될 건데 주고받으니까 자, 배분 기준은 여기에 다 있어요. 사입선출법은 100%예요. 왜 없어요? 사입선출법은 단기 정상공선원가를 단기에 발생한 정상공선원가죠. 바로 이 800개의 원가죠. 이 800개의 원가가 28,000원이니까 이 800개의 발생 원인을 봤더니 단기 합격품 수량 때문에 발생한 거죠. 그래서 바로 여기 동그라미 쳐진 곳에 배분해 주면 돼요. 그래서 완성품 7,000개와 기말정품 1,000개 비율로 배분해 줘야 되니까 7대1로 뿌려줘야 되는 거지. 완성품과 기말정품에. 그래서 28,000원 나누기 8 곱하기 7 해주면 자, 완성품에 24,500원 가산이 될 거고 자, 배분전 505,500원에다가 더해주니까 53만원 나오죠. 이게 배분 후 완성품 원가가. 그래서 53만원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매우 스피드하게 막힘없이 풀어야지 2분에서 2분 30초 그 정도 걸릴 것 같아. 조금만 헤매버리면 그냥 5분이 후다닥 가버리는 문제예요. 자, 공손 있는 종합원가 계산 문제 중에서는 1차 시험에서는 가장 이제까지 어렵게 나온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 추정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간 때문에.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1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이거 지우고. 자, 현재 우리는 원가액의 문제를 풀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자, 제일 첫 번째 25번 문제가 제조원가 흐름, 26번 문제가 원가 배분 문제, 그 다음에 27번 문제가 정상원가 계산 문제였죠. 그 다음에 28번 문제가 어떤 문제였죠? 자, 활동기준 원가 계산 문제, 29번, 30번이 종합원가 계산 문제, 31번은 종합원가 계산의 확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 결합원가 배분을 다루는 연산품과 부산물의 원가 계산 문제인데 자, 이건 추정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 시간이 억수로 많이 소요되는 문제 이거. 그래서 이것도 상입니다. 상. 자, 지금까지 뭐 나왔던 형태들과 유사한데 자, 이런 문제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회계사 2차 시험에서 과거에. 근데 부산물이 없는 경우에 자, 기말 재고자산 금액 물어본 문제는 나왔어요. 근데 그 부산물이 없는 경우예요. 근데 이거는 부산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말 재고자산 금액을 물어봤으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고 여러분들이 좀 당황할 수 있어야 돼요. 당황할 수 있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주산품 이외에 부산품의 원가도 기말 재고자산 금액으로 봐야 될 거냐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당연히 봐야죠. 여기서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라고 하면 제품 금액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부산물이라는 재고자산 금액도 포함된 금액이라고 봐야 되니까 그래서 제품과 부산물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자, 부산물 회계 처리 방법이 일반적인 방법 생산기준법, 자, 주산물의 결합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이 자, 순실형 가치법이죠. 그래서 그냥 전형적인 그런 부산물 회계 처리 방법과 결합원가 배분 방법을 다루고 있는데 자, 뭐까지 구해야 되냐면 주산물과 부산물의 단위당 원가까지 파악을 해줘야 돼요. 단위당 제조 원가까지. 그래야지만이 생산량에서 판매량을 뺀 기말 재고 수량의 단가를 곱해서 기말 재고자산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자, 뭐 다행스럽게 제공품 재고 없고 기초 재고는 없네요. 자, 그러면 이제 뭐 흐름도는 안 그래도 되겠고 결합원가 2만 원이고
자, 생산기준법이고, 그다음에 부산물에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네 번째 줄. 부산품 B의 단위당 판매비 5원이니까 자, 부산물의 순실현가치 계산할 때 판매 단가에서 단위당 판매비 5원을 차감해서 단위당 순실현가치를 계산해 줘야 되겠지. 그래서 그 아래 보니까 자, 부산품 B의 단위당 가격은 15원이니까 15원 빼기 5원에서 10원이라는 걸 한쪽에다 적어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순실현가치법에 따른 결합원가 배분표를 그립니다. 자, 이 배분표를 그릴 때는 부산물을 빼고 그리세요. 그게 훨씬 좋아요. 주산물 X, Y만 포함해서. 자, 이들의 NRV를 계산해서 이거 기준으로 결합원가를 배분할 거다. 그래서 여기는 결합원가 배분액이 필요하고, 자, 이 문제는 개별원가도 있죠. 그래서 추가 가공원가인 개별원가까지 더해서 총 제조원가까지 파악을 해줘야 되는 문제예요. 시간이 그러니까 좀 많이 걸려. 그래서 결과 최종적으로는 단위당 제조원가까지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죠. 보통 여기서 끝나는데, 자, 이제 먼저 순차적으로 주산물 X의 순실현가치 항상 결합공정의 생산량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거. 그래서 200개 곱하기 자 60원 빼기 4,000원이니까 8,000원인가요? 여기 20이 됐고, 그 다음에 250개 곱하기 자 40원 빼기 2,000원 하니까 이것도 8,000원이죠. 그래서 16,000원이니까 50대 50이지. 자, 그래서 결합원가는 이게 이제 중요해요. 자, 뭘 찾아야 되냐면, 자, 부산물 회계 처리를 감안하여, 자, 나는 주산물에 자, 배분할 또는 배분될 결합원가 이거 찾을 거다. 주산물에 배분될 결합원가. 자, 주산물에 배분될 결합원가는 부산물의 회계 처리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즉, 총 결합원가에서 결합원가 총액에서 자, 부산물 회계 처리 방법이 생산기준법일 때는 자, 결합원가에서 부산물의 순실현가치만큼을 우선적으로 차감하여 부산물로 계상하고 남은 잔액만 주산물에 배분하죠. 그러니까 뭘 빼줘야 되냐면 부산물의 NRV를 빼줘야 되죠. 자, 부산물의 NRV. 으자라고 적을게요. 순실현가치를 빼서 계산한다는 거지. 자, 이걸 먼저 이제 계산해주면 이게 결합원가 금액이 2만 원이죠. 2만 원 빼기. 자, 부산물의 생산량이 200개고 15원 빼기 아까 5원에서 문제지에는 물론 10원 적어놨겠지. 그러니까 2,000원이 부산물의 순실현가치예요. 자, 이걸 빼주면 18,000원만이 주산물에 배분될 결합원가 되는 거죠. 그래서 18,000원을 찾으면 돼요. 자, 18,000원을 자 5대5로 뿌리니까 9,000원씩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개별원가는 여기 있으니까 자 4,000원, 2,000원 더해서 이쪽은 13,000원이고 여기는 11,000원이죠. 뭐 단가를 찾아내야 되니까 자 13,000원 나누기 자 계산해주면 200개 주면 65원이고 요 단가가, 그 다음에 11,000원 나누기 250개 하면 44원이죠. 그래서 단가를 찾았으면 이제 요걸 이용해서 기말 재고자산가액을 계산할 건데, 자 부산물의 단가도 필요해요. 자 부산물의 순실현가치 요 2,000원이죠. 2,000원만큼 부산물이라는 재고자산으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나누기 자 부산물의 생산량 200개에서 나눠주게 되면 부산물의 단위당 원가는 10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두 개가 다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기말 재고자산 금액을 계산해 주면 자 X는 200개 생산해서 180개 팔았으니까 기초재가 없으니까 20개 남아있죠. 20개 곱하기 65원이고 플러스 Y는 250개 생산해서 200개 팔았으니까 50개 기말재고로 남아있죠. 곱하기 44원이고 다시 플러스 부산물은 200개 생산해서 150개 팔았으니까 50개 남아있죠. 부산물이라는 재고자산도 50개 곱하기 10원이 잡혀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 계산해야 돼요. 이게 답이 이게다. 이거 쭉 계산해주면 요게 정답이 4,000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거 정답 4,000원. 자, 이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 그래서 문제 자체는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자, 올해는 응시생 수가 역대 최대 응시생 수다 보니까 자, 그걸 감안해서 회계학과 세법을 좀 어렵게 냈을 가능성이 높고 아마 그렇게 냈습니다. 실제.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이것도 시간 때문에 좀 상해에 해당한 문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문제 자체가 어렵다기보다 시험장에서 주어진 시간 내에 해결을 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 기준으로 상중하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건 상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32번 문제. 자, 보드. 32번 문제는 아마 1차에서 지금까지 한 뭐 4, 5번 나왔던 형태네요. 파이널 교재도 이 문제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거의. 나머지 문제들도 거의 유사한 문제 다 있어요. 자, 35번 문제 보면 표준 원가 계산의 원가 차이 분석인데, 자, 변동 제조 간접 원가 능률 차이를 통해서 SQ를 추정한 다음에 이걸 통해서 고정 제조 간접 원가 조업도 차이를 계산해야 되는 추정 문제. 자, 이건 난이도 중이에요. 아주 과거 같으면 이것도 상해에 해당하는 문제겠지만 지금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건 쉽게 풀 수 있을까, 연습이 많이 되어 있는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반대도 많이 나왔어요. 고정 제조 간접 원가 조업도 차이 주고 변동 제조 간접 원가 능률 차이 구하는 문제도 많이 물어봤습니다. 자, 주 세무는 표준 원가 계산을 도입하고 있고, 뭐 직접 노무 시간 기준으로 제조 간접 원가 배부하고, VOH 고정 예산 1,275만 원, 고정 제조 간접 원가 FOH 고정 예산 1,710만 원이죠. 아무런 말 없는 한 고정 예산은 기준 조업도에 근거한 예산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기준 조업도 나와 있잖아요. 3,000시간이다. 그러니까 먼저 변동 제조 간접 원가 표준 배부율, 자, VOH SP를 계산해 주면 SP는 1,275만 원 나누기 3,000시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4,250원이죠. 자, 이거 문제지 옆에다 적어놔야 되고, 고정 제조 간접 원가 SP 계산해 주면 이것도 고정 예산 총액 1,710만 원 나누기 3,000시간 하니까 이거 5,700원이죠. 그래서 SP 5,700원이구나. 자, 이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자, 단계에 투입된 실제 직접 노무 시간 AQ죠. VOH 차이 분석할 때 필요한 AQ가 3,200시간이고 변동 제조 간접과 능률 차이가 127만 5천 분리했다. 자, FOH 조업도 차이 얼마냐? 자, 많이 풀었던 문제 형태. 자, 빠르게 이제 해결해 주면, 자, VOH, FOH 차이 분석 둘 다 요하는 아주 좋은 문제예요. 자, AQ 곱하기 AP와 AQ의 근거한 변동 예산과 SQ의 근거한 변동 예산이자 또는 표준원가 배부액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죠. 자, 여기는 실제 금액, 예산 금액,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고정 원가이므로 어떤 변동 예산이건 예산총액이 똑같아요. 요거는 SQ에 허용된 표준원가 배부액을 말하죠. 제품 원가 계산 목적에서 필요한. 자, 조업도 차이는 이게 바로 조업도 차이죠. 자, 이건 물어본 거예요. 자, 이게 능률 차이인데 능률 차이가 주어져 있어요. 얼마로 주어졌냐면 127만 5천 원 분리다. 이렇게 주어져 있고, 자, AQ 주어져 있어요. 3,200시간이야. 이렇게 주어져 있어. SP 방금 계산해놨어. 4,250원. 자, SQ는 숨어 있어요. 실제 생산량에 또는 뭐 단기 완성품 완성량에 허용된 표준 직접 노무 시간은 몰라요. 네, 4,250원 알아요. 예산은 나와 있어요. 1,710만 원. 자, SQ는 위아래 똑같은 SQ인데 모르고, SP는 5,700원 이미 계산해 놨어요. 자, 그러니까 이 VOH 능률 차이를 통해서 자, SQ를 추정하면, 자, 위아래 SQ가 똑같기 때문에 바로 고정 제조 간접 원가 이 표준 배부액 금액을 계산할 수 있어서 이 조업도 차이를 발휘할 수 있죠. 자, 이제 추정해 나가면, 자, 이건 계산을 해야 되겠죠. 이거 계산하면 1,360만 원이죠. 자, 이제 하나하나씩 추정해 봅시다. 순서 1번. 요 합계를 먼저 알 수 있겠지. 요 합계는 불리한 차이 왼쪽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에서 빼야 됩니다. 왼쪽이 크고 적어야 되니까. 자, 1,360만 원 빼기 127만 5천 원 하게 되면 1,232만 5천 원. 자, 나누기 4,250원 해주면 2,900시간이 SQ에. 뭐 위아래 똑같으니까 여기 이제 두 번째 추정한 거죠. 그래서 2,900시간. 자, 곱하기 5,700원 하게 되면 1,653만 원. 계산만 하면 되겠지, 이건. 그래서 1,710만 원과 차이 금액을 계산해 봤더니 왼쪽이 크죠. 57만 원만큼. 그래서 고정제조 간접과 조업도 차이는 57만 원 불리한 차이가 되겠어요. 정답 57만 원 불리. 요거는 뭐 난이도 뭐 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33번 문제. 33번 문제는 이제 관리계 쪽 원가 추정 문제, 학습 곡선에 관한 문제죠. 학습 곡선에 관한 그런 일반적인 문제네. 이건 난이도 합니다. 뭐 추정할 문제도 아니고. 자, 빠르게 풀어봅시다.
자, 2000단위의 생산 판매를 했고 처음 1000단위 생산에 소요되는 원가는, 자, 처음 1000단위가 1로트 크기라고 봐야 되는 거죠. 1로트는 1 배치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노트 생산 방식 또는 배치 생산 방식을 암묵적으로 깔고 만들어진 문제죠. 그래서 학습 효과도 1000단위별로 발생하는 거예요. 1로트별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단위에 대해서 직접 노무 시간이 1000시간이죠. 그래서 1000단위 이내에서는 학습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2000단위에 대한 원가 정보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 80% 누적 평균 시간 학습 곡선을 따른다고 가정하고 있고, 최근 신제품 2000단위를 또 주문받았죠. 누적에서 4000단위인 거죠. 현재 2000개를 생산했고 추가 2000개죠. 해석만 잘하면 되겠어요. 추가 2000개의 이 주문에 대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변동 제조원가 총액 얼마야?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일단 추가 2000개 생산과 관련해서 자, 직접 노무 시간을 추정해야 되니까 학습 곡선을 가지고 추정해 주면, 자, 세 칸 긋고, 자, 누적 생산량 X, 단위당 누적 평균 시간 Y, X 곱하기 Y는 총 누적 시간이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어요. 1000개에 대해서 1000시간이죠. 총 시간이. 그러니까 단위당 1시간인 거지. 자, 이거 곱하기 누적 생산량 2배가 되면 2000개죠. 자, 2000개에 대해서 거기 보면 자, 여기 1000단위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 1000단위에 대해서 1000시간을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2000개를 생산했대요. 자, 2000개를 이미 생산했으니까 요까지는 이미 발생한 거란 말이야. 그런데 학습률이 몇 프로냐면 80%니까 누적 생산량 2배가 되면, 자, 단위당 누적 평균 시간이 학습률 수준으로 감소했을 거니까 요게 0.8시간이라는 건 알고 있다라고 봐야지. 그래서 곱하기 2000개 하면, 자, 총 시간은 1600시간인 거죠. 자, 요까지는 이미 발생한 거예요. 이미 발생. 자, 이제 신규 주문이 들어왔어요. 플러스 2000개 신규 주문이. 그래서 토탈 누적에서는 4000개가 된 거죠. 자, 이거에 따라서 내가 구해야 될 게 이 신규 주문 플러스 2000개에 대해서 증가는 이 플러스 시간을 구하는 거지, 나는. 자, 그러면 이제 2배수법으로 적용해 주면 또 곱하기 2하면 누적 생산량 기준으로 이렇게 2배가 될 때마다 단위당 누적 평균 시간이 학습률 수준으로 감소하니까 8864, 0.64시간이 되는 거지, 이게. 그래서 곱하기 4000개 하게 되면 이 시간이 2560시간이 되는 거죠. 이 총 시간이. 그래서 빼기 1600시간 해주면 증가 시간은 960시간만 증가한 거죠. 자, 이걸 찾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첫 번째 학습 곡선을 가지고 이 시간을 추정했으면 이제 추가 주문 2000개에 대한 변동 제조원가 DM, DL, VOH 계산해주면, 자, DM은 1000개에 대해서 40만 원이니까 단가는 400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2000개 곱하기 400원에서 자, 곧바로 80만 원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고, 자, DL은 총 시간 960시간이 필요하죠. 자, 시간당 입률이 2000원이죠. 그래서 960시간 곱하기 2000원 하게 되면 요게 192만 원 나오죠. 그 다음에 변동 제조 간접 원가는 배부율이 직접 노무 원가의 50%니까 이것도 간접적으로 학습 곡선에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192만 원 곱하기 50% 하게 되면, 자, 90, 요게 6만 원 나와요. 96만 원. 그래서 세 개를 더하게 되면 368만 원이 자, 신규 주문 2000개에 대해서 예상되는 변동 제조원가 총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난이도 하. 자, 그다음에 이제 34번 문제. 34번, 35번 문제가 이제 CVP 분석 문제인데, 자, CVP 분석 문제는 뭐 전통적으로 중요한 이 복수 제품의 CVP 분석 34번 문제 나왔고, 그다음에 불확실성의 CVP 분석 문제인데 정규 분포 문제가 간만에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나올 것 같아서 강조했었어요. 이거 교재 그대로 거의 실려 있어요. 그다음에 34번 문제도 교재 거의 유사한 문제 있어요. 근데 교재도 이게 좀 추정을 해야 되니까 그 1차 파이널 교재를 말합니다. 이게 좀 까다롭겠지 했는데 그보다 더 까다롭게 나왔어요. 34번 문제는. 그래서 34번 문제 복수 제품의 CVP 분석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난이도 상이고, 36번 문제는 일반적인 문제, 그냥 우리가 전형적인 문제니까 난이도 하야라고 저는 보입니다. 자, 정규 분포 문제는 공부만 되어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거고, 요 34번은
조금 시간을 좀 투입을 해줘야 되는 문제예요. 한번 두 문제 풀어봅시다. 자, 복수 제품 현재 XY를 생산하고 있고, 자, 판매량 배합 비율이니까 매출 배합이 2대 8로 주어져 있고 단위당 공원이 나오고, 손익분기점 판매량 나오죠. 여기서 600개, 2,400개는 자, 토탈 더하면 3,000개잖아요. 3,000개 20% 600개, 80% 2,400개 이렇게 손익분기점 총 판매량 3,000개가 주어져 있는 거 똑같은가요? 자, 신제품 Z를 개발했고 Z의 단위당 공원익 220원이고, 자, Z 개발 후에 XYZ의 매출 배합이 30, 20, 50%일 것으로 예상이 되죠. 먼저 Z를 추가한 다음에 Y의 손익분기점 판매량 몇 개야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Z 추가 후에 손익분기점 총 판매량을 계산하면 그거에 20%에 해당하는 게 답이 되겠죠. 단 Z를 생산하더라도 XY의 단위당 공원이 고정원가 총액은 변하지 않는다. 자, 최근에 한번 나왔던 형태예요. 그 파이널 교재도 제가 표시해놨지만 이 고정원가를 추정해서 복수 제품의 CVP 분석, 바로 손익분기점 판매량을 구해야 되는 복수 제품의 대상으로 이런 문제에 해당합니다. 단 고정원가 추정이 좀 복잡해요. 추정할 때도 복수 제품이니까, 자, 복수 제품의 손익분기점을 두 번 구해야 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문제. 자, 본 문제부터 먼저 표현해 보면 현재 매출 배합은 이렇게 주어져 있죠. 자, XYZ인데 XYZ의 매출 배합 비율이 3대 2대 5죠. 30%, 20%, 50%인 상황에서, 자, 바로 이제 손익분기점 이걸 먼저 구해야 되겠지. 여러분들 그 복수 제품의 CVP 분석 무조건 고온익법으로 풀어야 돼. 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3개, 2개, 5개가 들어있는 이 꾸러미를 파는데, 이 꾸러미의 단위당 공익을 이용해서 이 꾸러미 또는 세트의 어떤 수량을 찾아서 다시 제품으로 환산을 하지 말고 이 꾸러미 안에 들어있는 이 제품의 공원익 평균 단가를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단위당 공원익이 필요해요. 근데 자, 3개, 2개, 5개 각각 요 비율대로 팔았을 때 그 제품의 평균 공원익을 이용한다는 거야. 그래서 가중평균 공원익을 계산해 주면, 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여러분들 이게 어떤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자, 예를 들어서 X는 뭐 30%니까 3개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X 3개, Y는 2개 들어있고, Z는 5개 들어있는 거죠. 근데 이거에 각각 단위당 공원익이 얼마씩이냐면 요게 300원, 200원, 그 다음에 22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 더하면 이 꾸러미의 총 공원익이 되잖아요. 이 꾸러미의 총 공원익을 이 전체 수량 5개, 10개로 나눠주게 되면 평균 공원익이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가중평균 공원익인 거지. 그러니까 단위당 가중평균 공원익은 아주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X의 단위당 공원익 300원 곱하기 Y 200원 곱하기 Z 220. 계산기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이거. 자, 이거의 비율이, 자, 결국 10개분의 3개, 10개분의 2개, 10개분의 5개니까, 자, 30%? 20%? 50%인 거잖아.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단위당 가중평균 공원익이 얼마 나오냐면 240원 나와요. 계산기만 가지고 계산해주면 240원.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공원익법 공식 그대로 이용합니다. 손익분기점에서의 기업 전체의 총 판매량을 찾아주며, 자,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단위당 공원익분의 고정원가잖아요. 고정원가 숨어있고, 자, 단위당 공원익이 바로 240원이잖아, 평균 공원익이. 자, 이렇게 해서, 자, 몇 개 팔 거냐 이걸 찾아야 되지. 이 수량의 20%만큼이 정답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총 공원익 알면 되죠. 그래서 이 총 공원익을 알기 위해서, 자, X와 그 공원익 총액이 안 바뀌었다 했으니까 Z를 추가하기 전과 추가한 후에 X, Y 팔았을 때 총 공원익을 추정하면 되겠지. 자, 무슨 말이냐면 X, Y를 팔았을 때는 이 손익분기점 총 판매량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고정원가를 추정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다시 한번 풀어준다는 거야, 이렇게. 복수 제품을 2번 풀어야 되는 거지, 이게. 매출비야 X, Y. X, Y만 팔면 2대 8이죠. 20%, 80%. 설명에서 제가 적는지 적을 필요 없어요. 계산기 가지고 바로 단위당 평균 공원익 찾아줘요. 가중평균 공원익은, 자, 300원이고 X는 20%고 가중치는, Y는 200원이죠. 80%잖아.
그러면 326, 826에서 220원이니까 이게 단위당 가중평균 공원액이 요거 계산해주면 826, 220원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손익분기점 총 판매량을 찾아준다 생각하자. 자, 이거는 고정원가를 220원으로 나눈 거다. 그랬더니 요게 몇 개냐면 거기 600개, 2400개 다 하면 3000개잖아요. 3000개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인 거지. 3000개 곱하기 220원이니까 이 기업의 고정원가 총액은 66만 원이야. 이걸 바로 추정할 수 있고 총액이 안 바뀌었으니까 66만 원 대입해서 240원으로 나눠주게 되면 Z까지 추가한다면은 2750개가 되겠지. 2750개 곱하기 20%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550개가 나오겠지. 550개. 그래서 정답은 550개가 되겠다. 이런 그 취재 문제. 자, 과거에 그 복수 제품이 아니라 기존의 단일 제품을 전제로 이런 식으로 이걸 추정해서 뭔가 이용해야 되는 문제는 나온 적이 있어요. 비선인과 결합해서 나온 적이 있고. 그래서 이것도 그 파이널 교재에 제가 비슷한 거 실어놨는데, 자, 그거보다 좀 더 어렵게 나왔어요, 이게. 자, 고정원가를 추정하되 XY라는 복수 제품을 전제로 다시 한번 이 손익분기점을 구하는 식을 통해서 추정을 해줘야 되는 문제죠. 자, 이렇게 풀어야지 그나마 좀 빨리 풀 수 있어요. 제가 이 문제를 푼다면 이거 1분도 안 걸려요. 문제 있고 이렇게 푸는데 계산해가지고 저는 이거 풀 거니까. 그래서 이거 바로 계산해가지고 이거 풀고 바로 이거 찾아버릴 거니까. 이거 찾자마자 이거 계산해가지고 풀어놓고 240원 나눠서 찾은 다음에 곱하기 0.2에서 그냥 거의 별로 적지 않고 계산해가지고 다 풀 거니까 이거. 그래서 550개란 거 찾아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난이도 상에 해당합니다. 자, 이제 35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자, 이거는 이제 정규 분포로 이루죠. 그래서 먼저 목표 판매량 이상 달성할 확률을 물어본 거잖아요. 자, 통계적 분석 문제는 물어본 게 두 가지예요. 기대 영업이익 얼마야? 또는 손익분기점 이상 또는 뭐 목표이익 이상 팔 확률 몇 프로야? 이렇게 물어보는 두 가지 물어. 그 중에 한 가지 물음이죠. 그래서 먼저 구해야 될 게 목표 판매량을 공원입법 공식을 가지고 가볍게 구해줍니다. 자, 단위당 공원이익은 단위당 판매 가격 2,000원 빼기 1,000원분의 자, 고정원가는 얼마냐면 300만 원이죠. 300만 원이고 목표로 하는 이익이 40만 원이죠. 그래서 40만 원 이상이니까 그래서 요거 계산해주면 3,400개 나오죠. 3,400개가 40만 원의 목표이익을 달성하는 판매량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구해야 될 게 이제 프로바빌리티 확률. 자, 이 판매량이 자 3,400개 이상일 확률이잖아. 자, 요걸 이제 표준 정기 분포값으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프로바빌리티 Z 얼마냐? 자, 이게 이제 표준화 공식이죠. 그래서 Z와 X의 관계는 자 시그마 X분의 X 빼기 2X구나. 자, 자세한 것은 뭐 강의가 아니니까 설명은 그냥 이거는 그냥 뭐 공식도 아니지만 자 표준 편차가 얼마냐면 자 표준 편차가 800개고 그냥 일반적인 문제예요. X는 3,400개고 자 평균이 몇 개냐면 평균이 기대 판매량이 4,200개죠. 4,200개. 그러니까 마이너스 800개 나누기 800개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 나오네.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값으로는 마이너스 1인 거지. 자, 그런데 이제 주어져 있는 표준 정규 분포표를 봐보니까 자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 스몰 z가 1인 값만 확인해 보면 스몰 z가 1일 때 0.841이라는 이 첫 번째 줄의 가운데 것만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요거의 의미는 이런 의미니까 자 스몰 z 1일 때 0이고 표준 정규 분포는 항상 평균 0이고 자 1일 때 2일 이하의 면적이 주어져 있는 거지. 요 면적으로 주어져 있는 거지. 2일 이하의 면적. 요게 0.841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찾아야 될 면적은 자 2일 이하일 때가 아니라 나는 엄밀히 따지면 이 마이너스 1 이상일 때를 찾는 거잖아. 나는 요 마이너스 1 이상일 때를. 근데 이 정규 분포 문제는 좌우 동형이 항상 포개져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에 똑같은 모양이고 면적도 같고 모양도 똑같아요. 그래서 2일 마이너스 1 이상인 거랑 얘가 같은 거지. P. 자 Z가 1 이하인 거랑 얘는 같은 거지. 그래서 Z가 1 이하인 값이 0.841이니까
마이너스 1 이상의 값도 0.841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84.1%. 표준 정규분포 이거 전환만 할 수 있으면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로 이거는 쉽게 풀 수 있어요. 시간도 얼마 안 걸립니다. 그래서 합니다. 난이도 이 정도는. 자, 그 다음에 이제 36번으로 가볼까요? 36번 문제는 이거는 변동원가, 정부와 변동원가 계산의 이익 차이 조정 문제예요.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원가 회계 쪽에서 배우는데 이번 출제 교수님은 이걸 관리회계 쪽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내셨습니다. 뭐 상관없습니다. 원가회계 관리회계 명확한 건 없으니까. 자, 변동원가 계산은 전통적 관리회계의 거의 그 기저를 형성하는 원가 계산 방법으로서 자, 엄밀히 따지면 이게 뭐 원가 계산 쪽인지 관리회계 쪽인지 이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그리고 양쪽 다 해당되는 거니까. 그래서 36번 문제는 이것도 난이도 상이에요.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게 쉬운 문제인데 어렵진 않은데 시간이 걸려요. 이게 이익 차이 조정을 무려 3개를 해야 되고 그중에 또 판매량을 또 추정해야 되는 문제니까. 즉 판매량 추정하는 문제는 단일 연도를 대상으로 또는 이익의 연도만 주고 판매량 추정하는 문제는 여러 번 나왔어요. 쉬운 문제예요. 그거는. 근데 이거는 상계년치가 필요한 거죠. 3개가 필요한 거. 자, 손익계산서 작성하는 형식으로는 답을 구할 수가 없어요. 원가 정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수익 정보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변부말, 변동과 전부의 이익 차이 조정 논리 가지고 풀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2000X 1년이 있고 2000X 2년이 있고 2000X 3년 상계전체가 필요해 이게. 자,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이익에다가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이익에다가 뿌말 뿌 플러스 기말이죠. 뿌말 기말 재고에 고정제조 간접원가를 더하고 자 기초재고에 고정제조 간접원가를 빼주면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이익이 되는데 자 문제에서 물어본 건 2000X 2년과 2000X 3년의 판매량을 물어봤으니까 먼저 2000X 2년과 2000X 3년의 기말 제품 그 다음에 기초 제품 수량 알아야 돼요. 생산량과 판매량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최초 2000X 1년 초에 설립됐으니까 2000X 1년의 기초 재고는 없는 상황인 거지 지금. 여기서 이제 출발해 보면 자 일단 문제를 좀 표시해 주면 변동원가 44,000 그 다음에 여기는 5만 자 위에 바로 나와 있죠. 줄이 46,000 그 아래에 보면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이익 나와 있죠. 그래서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이익은 8만원 그 다음에 2000X 2년은 42,000원 그 다음에 2000X 3년은 54,000원이 되겠죠. 자 공부가 되어 있으면 뭐 그렇게 아주 어렵지는 않아요. 이거 시간도 그렇게 안 걸릴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안 되어 있으면 이게 상계전체를 구해야 되니까 좀 까다로운 거지. 자, 그 다음에 이게 0이라는 거지. 자,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면 되겠어요. 자, 추정해 보면 먼저 이게 8만원에서 44,000원 빼니까 이게 얼마냐면 36,000원이라는 거 이게 추정할 수 있죠. 1번. 36,000원은 자 기말 재고 수량 추정할 거 이거 2번. 기말 제품 재고 얼마인지 모르겠고 자 뭐가 필요하냐면 단위당 FOH가 필요해. 그러니까 이 밑에서 세계년도의 단위당 FOH를 미리 좀 구해두면 자 총고정제조 간접원가 24만원이죠. 그 다음에 생산량이 2,000개죠. 그래서 2000X 정도는 120원이라는 거 알겠고 그 다음에 2000X 2년도는 33만 6천원이에요. FOH가. 자 생산량이 2,400개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요거는 140원이라는 거 알겠고 그 다음에 26만 4천원이에요. 자 생산량은 2,200개고 이것도 120원 같은데 그래서 120원이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세기년도에 단위당 FOH를 먼저 계산해 놓고 이제 적용만 하면 되겠어요. 자 여기는 120원이지 그 애니까 그러면 이제 추정해 보면 36,000원 나누기 120원 하게 되면 요 기말 재고 수량이 300개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이제 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자 옮겨 적으면 300개 곱하기 120원 해서 36,000원 마이너스인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추정해야 될 게 자 기말 재고의 2000X 년도 FOH 금액을 추정해 주면 자 요 금액이 28,000원이죠. 5만원에서 36,000원 빼면 42,000원 되기까지 28,000원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28,000원이고 자 요거는 천입선출법이니까 단기 단가 140원이 적용됐겠지. 그래서 이제 역산하면 네 번째
2000X년도에 기마이 제품 수량 알아요. 자, 기마이 제품 수량이 200개죠. 200개. 이런 식으로 다 구해야 돼요. 그래서 얘가 다시 2000X년도로 토스가 되죠. 200개 곱하기 140원에서 28,000원 마이너스. 자, 이것도 이제 역산해주면 2000X 3년도는 36,000원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이제 다섯 번째 추정해야 될까? 36,000원. 자, 2000X 2년도 단가는 120원이니까 자, 기말 제품 수량을 추정해주면 2000X 2년도의 기말 제품 수량은 여섯 번째 300개죠. 자, 이제 답을 찾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모든 수치를 다 추정해놨고 이제 원하는 걸 찾아보면 자, 제품 계정을 그린다고 생각하면 자, 기초 제품이 300개죠. 2000X 2년도. 자, 생산량은 2000X 2년도 2400개죠. 자, 판매량은 물어봤고 그다음에 기마일 제품이 200개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주면 2500개죠. 2500개라고 할 수 있지. 2500개. 자, 하나 됐고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기초로 넘어갔겠지. 200개. 자, 생산량이 2200개. 역시 판매량 물어봤고 기마일 재고가 300개죠. 300개 빼주게 되면 자, 2100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2000X 2년도의 판매량은 2500개, 2000X 3년도의 판매량은 2100개의 문제가 되겠다. 자, 이것도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한 회계년도 또는 뭐 두 회계년도까지는 판매량 구하는 문제 나왔어요. 여러 번. 근데 이렇게 세 개를 물어본 건 처음이에요. 처음. 그런 측면에서 올해는 역시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는 문제다. 문제가 어렵다기보다 새로운 유형이라기보다 시간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시간이. 계산형 문제를 다 시간을 많이 잡아먹도록 했다. 그래서 이 빠르게 풀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빠르게 풀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이론을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대충 알아가지고는 약간 변형되면 헤매는 거지. 즉 문제를 외워서 공부를 했던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잘 못 봤을 거라고 봐요. 근데 문제가 잘 이해가 되어 있으면 응용이 하는 거니까 얼마든지 쉽게 응용할 수 있는 거니까 앞으로 이제 공부도 자, 문제를 통해서 문제 한 개씩 공부를 하면은 앞으로 안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어렵게 나오면 이해가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보기보다 문제는 풀어봐야 되지만 이해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지. 이해만 되어 있으면 한 문제를 통해서 서너 개 유형을 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런 식의 좀 생각을 좀 해두시기 바라요. 자, 어쨌든 변동원가 계산과 전보원가 계산의 이익 차이 조정 문제,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문제. 자, 이제 지우고 37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내년 시험을 위해서 제가 문제를 다 그냥 지금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이 문제를 어떤 문제하고 취지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정답까지 다 도출하고 있죠. 지금 같이 지금 풀어보고 있는 거예요. 저랑. 자, 37번 문제는 이제 의사결정 문제인데, 자, 특별주문 거절 또는 수락 여부 의사결정인데 활동기준 원가 계산에 의한 의사결정 문제예요. 그러니까 배치가 등장하겠지. 활동기준 원가 계산의 의사결정 문제 핵심은 배치니까. 자, 어쨌든 최대 생산 능력은 10,000대고, 자, 정규 시장의 계산기 한 대당 200원에 8,000대를 팔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여유 능력이 2,000대 있는 상황에서 자, 뭔가 특별주문이 들어온 거죠. 그리고 8,000개 생산에 대한 원가가 나와 있고, 자, 기존의 배치 크기, 묶음 크기가 나와 있죠. 50대씩 묶어서 생산한대요. 자, 그리고 박스에 보니까 8,000대 생산 원가 정보 나와 있어요. 생산량에 따라 변하는 변동 원가. 자, 단위 수준 변동 원가죠. 뭐 이거 48만 원 나누기 8,000대 해보세요. 그럼 단위당 60원이죠. 그래서 단위 수준 변동 원가는, 즉 단위 수준 변동 원가는 단위당 단위 수준 변동 원가는 개당 60원이라고 할 수 있고, 묶음수에 따라 변하는 변동 원가는 일단은 8,000개 나누기 50대 하게 되면, 자, 계산기로 8,000대 나누기 50대 하게 되면 이게 160 묶음이 나오죠. 그래서 160 묶음으로 일단 16만 원을 나눠주게 되면 단위당 묶음 수준 변동 원가는 100원이라는 거 1,000원이지. 16만 원 나누기 160이니까 1,000원. 1,000원이구나. 그래서 이 단가를 찾아줘야 돼요. 자, 의사결정 문제 풀 때는 이거는 둘 다 변동 원가니까 이 단가가 일정한 원가란 말이지. 단위당 60원, 1,000원이란 걸 딱 문제를 읽으면서 옆에다 딱 표시해두고 고정 원가는 일단 찾아볼 필요 없고, 자, 그리고 주세문은 특별주문에 전량 수락 또는 거절 뭐 됐고, 그 다음에 부족하면 정규시장 판매를 일부 포기, 당연한 이야기고 이 문제에서는.
주 대안으로부터 계산기 3,000대를 구입하겠다는 특별주문을 받았으니까 자 1,000대가 부족하죠. 유효 생산 능력이 1,000대가 부족한 상황이지. 그래서 1,000대 기존 걸 포기해 줘야 돼요. 자 특별주문의 배치 크기는 50대가 아니라 100대라고 되어 있죠. 100대라는 걸 기억해 두고 자 특별한 건 없으니까 특별주문도 단위당 변동 원가는 단위 수준이든 묶음 수준이든 같죠. 60원, 1,000원 같습니다. 자 주세무가 이 특별주문과 관련하여 손실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요구해야 하는 계산기 한 대당 최소 특별주문 판매가격 물어본 거죠. 항상 수익은 최소를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고 원가는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원가 얼마야? 단위당 최대 외부 구입가격 얼마야? 이런 식으로 최대를 물어봐요. 여기는 수익 쪽이니까 최소 판매가격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특별주문 수락시 증분익 이꼴 0을 충족하는 가격은 받아야 되겠구나. 이게 0이 되는 가격은 최소한 받아야지 내가 손에 안 나가겠구나. 그래서 증문조건에서 풀어보면 자 관련 항목 금액 계산 내역. 물론 증문지출가 플러스 기여원가 이 개념으로 풀 수도 있지만 아직 낯설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증문조건에서 풀어봅시다. 자 관련 항목 봐보면 이거는 이 증문이익의 금액이지. 자 특별주문을 수락하면 특별주문 매출이 증가하겠죠. 자 특별주문 수량이 3,000대고 자 엑스원을 받는다면 3,000의 엑스원만큼 수익이 늘어요. 자 특별주문 수락에 따라 일단 이 변동원가 두 개가 발생하죠. 그래서 단위 수준 변동원가 증가해서 원가가 느니까 이익이 줄어. 자 3,000대 곱하기 계산해 가지고 풀어줘야 되겠지. 요 계산 내역은 그래서 6, 38, 18만 원만큼 일단 변동원가 증가하고 또 묶음 수준 변동원가도 증가해요. 묶음수가 늘어나니까 먼저 묶음수를 찾아주면 자 3,000대 특별주문 수량 나누기 자 특별주문 배치 크기는 100대씩 묶어서 하니까 100대로 나누어주게 되면 30 묶음이 나오죠. 1묶음당 1,000원을 일정하니까 30묶음 곱하기 1,000원이니까 3만원이죠. 그래서 3만원만큼 증가하더라. 자 여기까지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증문지출원가 증가지. 그 다음에 자 1,000대가 부족하니까 기존 판매량을 1,000대만큼 감소시켜야 되죠. 그에 따라 기여원가 발생하죠. 이게 특별주문 수락 시의 기여원가. 기존 공훈이익 감소. 그래서 기존 공훈이익이 감소하더라. 자 기존에 1,000대만큼 적게 팔아야 되니까 일단 1,000대 적게 판매함에 따라 자 매출액에서 단위 수준 변동가를 뺀 걸 먼저 계산해 주면 자 1,000대만큼 적게 팔 거고 기존의 가격은 200원이었고 기존의 단위당 변동가는 60원이었지. 자 요거에다가 한 개를 더 빼줘야 되지. 자 1,000대분에 해당하는 묶음 수준 변동가도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일단 1,000대 나누기 일단 요걸 계산해 주면 1,000대 나누기 기존의 묶음 크기는 50대니까 자 이거로 나눠주게 되면 20 묶음이 나오죠. 그래서 20 묶음만큼 덜 작업을 해줘도 되니까 20 묶음 20배치 곱하기 1,000원 해서 2만원이 더 되겠지. 자 140번 14만원 빼기 2만원 그러니까 12만원이죠. 그래서 12만원만큼 기존 공훈이익이 감소하더라. 자 여기서 말한 공훈이익은 단위 수준 묶음 수준까지 뺀 후에 공훈이익을 말해. 그래서 기존 이익이 이만큼 감소하더라. 자 이거 이제 정리해주면 나머지는 차이가 나는 항목이 없어요. 자 지출원가 증가 기여원가 증가. 그래서 3,000X 마이너스 자 33만원이죠. 자 이거 이꼴 0을 충족하는 가격은 최소한 받아야지 내가 손해가 안 나니까 자 이꼴 0으로 해서 풀어주면 X 이꼴 자 110원인가요? 자 최소한 특별주문을 수락하기 위해서는 110원은 받아야 된다는 거지. 이것도 난이도 상이에요. 왜냐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야. 다른 의사결정 문제와 달리 이 묶음 수준 변동원가를 다 계산해야 되고 기존 공훈이익 감소액에도 묶음 수준 변동원가를 빼야 되기 때문에 좀 낯설 수 있어요. 여러분들 2차 공부를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우리 이제 1차 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또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쉽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아직 이런 2차형 문제에 대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문제 남았습니다. 자, 38번 문제 이제 지우고 보도록 합시다. 올해 그 자본회사 문제가 올해 아마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제가 생각했었는데 역시 나왔어요. 근데 문제가 어렵게 나오지 않았어요. 이거 제가 마지막 최종 정리 강의할 때 자본회사 그 이론 정리 쭉 해줬는데 최종 그러니까 마지막 그 파이널 강의
16시간짜리 할 때 이거 쭉 정리해 줬는데 거기 아마 설명 잘 들으셨으면 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었어요. 실은. 자, 주세무는 신제품 생산을 위해 새로운 기계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새로운 기계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구입원가 120만 원, 추정 내용연수 5년, 추정 장종가액 20만 원. 그래서 정액법 감가상각이죠. 자, 곧바로 감가상각비 먼저 D를 계산해 주면 정액법 상각이니까. 자, 총 내용연수 5분의 자, 취득원가 120만 원 빼기 잔존가치 20만 원 해서 자, 100만 원 나르기 오니까 20만 원이죠. 이걸 먼저 계산해 놓고 시작합시다. 20만 원. 자, 그다음에 그 밑에가 이제 중요한 표현 나오네요. 새로운 기계로부터 예상되는 세전 영업현금으로는 매년 30만 원이다. 자, 우리가 세전 영업현금으로는 세전 세금 차감 전 영업현금으로는 이게 한글로 기억하려 하지 말고 부로 생각해 보면 이게 S 빼기 5를 의미하는 거지. S-5. 그래서 S-5가 30만 원이죠. 현금 수입 S에서 현금 영업비용 5를 뺀 거예요. 그래서 이게 30만 원이라는 거죠. S 빼기 5가 주어져 있는 거고 다음 설명 중 옳은 거 다음 법인세율은 30%이다. 그럼 자, 1번은 매년 예상되는 순현금 유입액. 자, 1번은 뭐 물어본 거냐? 세후 영업현금 흐름 물어본 거야. 세후 영업현금 흐름. 1번은 세후 영업현금 흐름. 즉 우리가 이거 어떻게 구해요? 이거 부 가로치면 좀 헷갈리니까 위에는 그냥 S 빼기 5 이렇게 표시할게요. S 빼기 5 이런 식으로. 요거는 S 빼기 5 1 마이너스 세율 플러스 감가상각비의 감세효과 DT. 뭐 자세한 것은 지금 강의가 아니니까 생략하지 않을 겁니다. S 빼기 5 1 마이너스 D 플러스 DT의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되겠고 바로 이거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했죠. 여기다 바로 이제 대입해서 풀어준다고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30만 원 곱하기 1 마이너스 세율이 30%니까 1 빼기 0.3이니까 요까지는 어떤 의미냐면 이거 설명 안 한다면서 하고 있네. 이까지는 법인세마저도 현금 주의에 대해서 계산한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세금 차감의 일종의 현금주의 어떤 현금 흐름인 거지. 바로 가짜에. 근데 법인세 계산할 때는 감가상각비도 비용으로 인정이 돼서 법인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죠. 그래서 법인세를 요거는 너무 과대하게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현금 유출액이 많이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를 줄이는 효과를 더해서 법인세를 정정해 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 20만 원에다가 법인세율 0.3을 곱하게 되면 이게 세후 영업현금으로매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자 27만 원 나옵니다. 계산 결과. 그래서 지문 1번은 자, 매년 예상되는 순현금 유입액은 매년 세후 영업현금으로 예상이 되죠. 27만 원 정답이에요. 그다음에 해수기간은 자, 요거는 이제 연간 현금 유입액이 균등하다고 봐야 돼요. 이 잔존가액은 어차피 내용연수 5년 마지막 시점에서 현금 유입이 되는 거니까 그 이전에 다 투자액이 회수가 안 되면 이건 회수 불능이니까 맨 마지막 잔존가액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자, 현재 120만 원 주고 사서 즉 회수기간 균등한 경우에 계산 어떻게 하냐면 자, 투자한 금액을 여기서 취득가액이 되겠지. 자, 연간 순현금 유입액 1번으로 나눈 거지. 세후 영업현금으로 균등한 금액으로 나눈 거지. 그래서 투자액 120만 원을 자 27만 원으로 나눈 게 바로 2번 회수기간의 답이에요. 약 4.44년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어요. 3.84니까. 그다음에 이제 평균 투자액은 요거는 이제 회계적 이익률 때 필요해. 자, 감가상각 방법이 정액법 감가상각이라면 이 평균 투자액은 원래는 발생주의 즉 발생주의 개념인데 이건 자 매년 매 시점의 장부가액의 합 나누기 내용연수 플러스 1하고 같은데 자 뭐 자세한 건 교재에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감가상각 방법이 정액법일 때는 2분의 자 최초 투자액이니까 여기서는 취득가액을 말하겠지. 플러스 잔존가액을 말하죠. 요 합을 2로 나눈 거야 이게. 그래서 2분의 최초 투자액은 120만 원이고 잔존가치는 20만 원이니까 140만 원 나누기 2니까 70만 원인가요? 그래서 평균 투자액은 70만 원이에요. 뭐 이런 거예요. 최초 120만 원. 1년 후에 20만 원씩 감가상각이 일어나죠.
그래서 최초는 120만 원이고 1년 후에는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줄어들잖아. 2년, 3년, 4년, 5년. 자, 20만 원씩 줄어들어서 100만 원, 80만 원, 뭐 60만 원, 4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남게 되죠. 이 총 5개, 6개지. 6개를 더한 걸 나누기 6하면 정확하게 70만 원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일단 틀렸고, 뭐 4번 이제 매년 예상되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법인세 차감전이네요. 영업이익 개념이지. 이건 발생주 영업이익이지. 회계적 이익률 계산할 때 약간 필요할 수도 있죠. 그래서 법인세 차감전. 자, 순이익 물어봤으니까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야. 물어본 게. 자, 이걸 부호로 만들면 이렇게 되겠지. S에서 법인세 빼기 전에 자, 자본에서는 비용이 발생주의 비용이 O와 D밖에 없어요. 감가상각비 D와 현금이 나가는 비용 O와 S에서 5만 빼는 게 아니라 감가상각비 D까지 빼주는 걸 의미하는 거죠. 법인세는 고려하지 않아야 되니까 여기다 이제 대입해주면 S 빼기 5가 3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30만 원에서 추가적으로 뭐만 더 빼주면 되겠어요. 감가상각비 20만 원만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20만 원 빼주게 되면 10만 원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그럼 이제 답은 5번이죠. 자, 답은 5번. 제가 수업 시간에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여러 개 지문을 따로따로 물어보면 가장 복잡한 게 답일 확률이 가장 높다고 했죠. 그래서 이 문제도 가장 복잡한 게 5번인데 이 평균 투자액이다 회계적 이익률 ARR을 물어봤어요. ARR. 평균 투자액이다 회계적 이익률이니까 분모는 3번 평균 투자액이고, 자, 분자는 자, 세후 금액이 필요해. 요 4번은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니까 이걸 1 마이너스 세율에 해서 세후 순이익으로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 4번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 평균 투자액 70만 원분에 봐보세요. 자, 세후 순이익은 S에서 O와 D를 빼면 세전 순이익이죠. 곱하기 1 마이너스 세율로 해줘야지 세후 순이익이 되겠지. 여기다 대비해주면 결국 70만 원분에 10만 원 곱하기 이건 세전 얘기니까 1 마이너스 세율 0.3 하게 되면 7만 원이 되죠. 딱 10% 나오죠 이게. 10%. 그래서 10%란 걸 알 수 있어요. 자, 제가 수업 시간에 발생주의 요 순이익과 세후 현금 흐름에 대한 관계, 또 발생주의 이익과 세전 현금 흐름에 대한 관계, 영업 현금 흐름에 대한 관계 이거 쭉 설명해 줬단 말이야. 네, 이제 자세한 거 생략하고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해서 풀면 답을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정답은 5번이 정답인 거죠. 그래서 풀이는 이러합니다. 자, 이제 39번 문제 봅시다. 어쨌든 요 38번 문제는 어렵지 않아 공부가 되어 있으면. 근데 공부를 안 했으면 이제 어려웠겠죠. 그래서 뭐 제 생각은 난이도 이건 상까지는 아니고 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공부만 했으면 이건 충분히 맞출 수 있다. 상은 아니다. 근데 공부 안 되어 있으면 상인 거죠. 그분한테는. 자, 이제 39번 문제. 자, 이거는 이제 종합예산 문제죠. 프렌도스의 이제 종합예산. 그래서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계획을 세우는 거. 자, 종합예산에 3총사가 있는데 시험이 잘 나오는 원재료 구입예산, 그다음에 매출대금 회수액 묻는 현금예산, 그다음에 매입대금 지급액 묻는 자 현금예산, 특히 상기업의 대상으로 그중에 세 번째 유형인데 지금까지 나왔던 요 세 번째 유형 중에서 가장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 같아요. 자, 보통은 뭐 몇 월달 매입대금 지급액 얼마야? 대부분 다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근데 제가 혹시 몰라서 그 파이널 교재 아마 이거 추정하는 문제 아마 만들어 놓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추정을 해야 되는 문제야 이거. 자, 그것도 매출액을 추정해야 되는 상당히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문제. 자, 두 달치의 상품 구입 예산을 작성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3분기 월별 매출액 금액이 나와 있고 9월달 물음표가 쳐져 있죠. 이 금액 추정해야 되는 거예요. 매출액. 자, 월말 재고로 다음 달 매출원가 20% 이게 상품의 재고 정책이죠. 그다음에 매출 원가율은 매출 총익률이 30%니까 매출 원가율은 70%라는 걸 의미하고, 자, 주 세무의 매월 상품 매입 중 40%는 현금 매입, 60%는 외상 매입이죠. 자,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두 달에 걸쳐서 지급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외상 매입금은 매입한 달에 다음 달에 전액 현금 지급되니까 총 두 달에 걸쳐서 현금 지급이 되는데, 자, 그 달에 지급해 주는 건 가장 오른쪽에다 표시해 주자. 뭐 그 달에 지급해 주는 건 현금 매입분 0.49.
다음 달에 지급해 주는 건 외상 매입분 0.6이죠. 그 달에 지급해 주는 거, 다음 달에 지급해 주는 거. 그래서 이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작성해야 된다. 그 이유가 자, 내가 현재 필요로 하는 게 8월 달 그 현재 주세무의 2000X4년 8월 상품 매입과 관련해서 예상되는 현금 지출액이 결론을 줘버렸잖아요. 8월 매입대금 지급액이 25만 4,800원이야. 이럴 때 9월 다음 달 예상되는 매출액이 얼마냐 추정해봐라 하는 문제죠. 추정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현재 8월 달에 매입대금 지급액이라는 결론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자, 8월 분이 필요해. 8월 달 매입대금 지급액을 구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달 8월, 여기는 앞달 7월 이렇게 항상 이 지급에 관한 것은 이런 식으로 좀 파악을 해 두시고 그래서 지급률을 8월 지급률을 먼저 파악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뭘 할 수 있냐? 나는 7월 달에 상품 매입액 알아야 되고 8월 달에 매입액 알아야 되는구나. 자, 7월 매입액의 60%와 8월 매입액의 40%가 8월 달에 지급되는구나. 그러니까 바로 상품 구입 예산을 편성하는 거지. 그래서 7월과 8월 달에 상품 구입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자, 상품 계정. 여기는 7월. 여기는 상품 계정 8월. 자, 하나만 적어보면 여기는 기초상품 재고액. 여기 상품 매입액이죠. 여기 이제 매출원가 되겠지. 여기 기말상품 재고액이지. 하나만 적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봅시다. 먼저 매출원가, 항상 순서는 매출원가부터 1번. 자, 매출원가는 매출액의 70%죠. 먼저 7월 매출원가는 7월 매출액 30만원 곱하기 70%니까 21만원이 되겠고, 자, 8월은 40만원 곱하기 70%니까 28만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말상품 재고액. 자, 기말상품 재고액은 다음 달 매출원가의 20%를 보유하는 거죠. 다음 달 매출원가는 여기 이미 구해놨죠. 7월 달에 다음 달은 8월 달이니까 28만 원이죠. 28만 원의 매출원가인데 요거에 20%에 해당하는 거예요. 얼마지 이게? 계산해주면 5만 6천 원 나오죠. 그래서 5만 6천 원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좀 이따가 이걸 통해서 매출액을 추정해야 될 거니까 이건 비워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기초 상품 재고액은 자, 문제에서 기초 상품 재고액 자체가 실제 주어져 있으면 그걸 그대로 적어주면 되는데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역시 상품 재고 정책에 따라 추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초란 6월 기말을 말하니까 다음 달 매출원가, 즉 그 달, 7월 달이지. 기초 시점에 그 달, 즉 6월 다음 달인 7월 달 매출원가 21만 원의 20%를 보유하는 거겠죠. 그래서 4만 2천 원이죠. 그래서 매입액을 이렇게 빨리 찾아줘야 돼요. 이 두 개 합해서 26만 6천 원 빼기 4만 2천 원이니까 22만 4천 원이죠. 이거 22만 4천 원. 자, 하나 찾았고, 자, 요게 이제 기초로 넘어가니까 이건 5만 6천 원이죠. 이거 근데 몰라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양쪽을 다 몰라. 자, 현재 이 상황인 거지. 되게 까다로운 문제야 이거. 자, 그럼 이제 3번. 이제 8월 자, 매입대금 지급의 결론을 이제 이용해서 뭔가 추정해 보자. 자, 매입대금 지급의 8월 분이 이렇게 지급이 이루어질 건데 7월 매입액 22만 4천 원에 60% 0.6가 자, 8월 이 사각형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 금액의 40%가 지급될 거다. 근데 이 지급액이 주어져 있어요. 25만 4,800원이라고. 자, 이렇게 이제 해놓고 추정을 해줘야 돼요. 박스를 찾아줘야지. 그래서 이걸 이제 추정해주면 요게 25만 4천에서 요거 두 개 빼고 나누기 0.4면 요게 요 전체적으로 12만 400원이고 나누기 0.4니까 이게 30만 1,000원이에요. 그러면 요게 바로 요 금액이죠. 요게 30만 1,000원이잖아. 그러면 이제 또 한번 추정해 줘야 돼. 30만 1,000원에서 5만 6천 원을 더해서 28만 원을 빼주게 되면 요게 7만 7천 원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얘를 통해서 또 한번 추정을 해줘야 돼. 자, 얘는 9월 매출액, 이제 이 문제 이제 정답 9월 매출액에 곱하기 0.7을 하면 다음 달 매출원가 되겠죠. 요거에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결과일 거겠죠. 그래서 7만 7천 원 나누기 0.7 또 나누기 0.2 하게 되면 자, 요 사각형이 55만 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9월 매출액은 55만 원이야.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는 지금까지 나왔던 뭐
세무사, 회계사 할 거 없이 모든 1차 시험 문제에서 요것과 관련된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역시 이건 난이도 상입니다. 시간이 좀 꽤 많이 걸리겠죠. 그리고 확실하게 요거 논리를 깨고 있어야지 그나마 좀 빨리 풀 수 있는 문제 이거. 자, 이제 마지막 이제 40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제가 올해 경제적 부가가치가 아마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도 강조해서 제가 설명했고, 그 1차 파이널 교재에도 이 경제적 부가가치 추정 문제가 나와 있는데, 물론 추정의 각도는 좀 달랐으나 취지는 좀 비슷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경제적 부가가치 구성 요소 중에 뭔가를 이 투자 수익률을 이용해서 추정해서 이 찾은 다음에, 즉 세전 영업을 아마 추정해야 될까요? 그리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구해야 되는 문제. 자, 봐봅시다. 자, 어느 하나의 사업부에 경제적 부가치를 계산하고자 하는데, 자, 중부사업부죠. 그래서 중부사업부에 총자산과 투자 수익률이 나와 있고 유동부채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총자산 빼기 유동부채가 경제적 부가치 계산할 때 투하 자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주세무의 두 가지 자금 원천 중 하나인, 자, 타인 자본의 시장 가치는 40만 원, 그에 대한 이자율 10%, 나머지는 자기 자본 60만 원 시장 가치. 자, 자본 비용은 15%죠. 자, 이거는 WACC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되겠죠. 그다음에 투자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총자산과 세전 영업이익을 사용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정보죠. 즉 그 위에 투자 수익률이 주어져 있죠. 이 중부사업부에 ROI는, 자, 이 기업의 ROI는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지. ROI는, 자, 투자액은 총자산을 투자액으로 보겠다는 거고, 자, 분자의 이익은 세전 영업이익을 이익으로 보겠다는 거죠. 이 ROI와 RI 두 개 계산할 때는 투자익과 이익을 뭐로 볼 거냐는 실은 기업이 정하기 나름이죠. 그래서 보통 투자익, 이익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할까요? 근데 대부분 투자익은 총자산 개념이고 이익은 영업이익 개념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보는 방식으로 이제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총자산은 그 위에 표에 보면 40만 원 나와 있죠. 근데 세전 이익은 안 나와 있는 건데 이 결론이 나와 있는 거죠. 30%라고.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세전 영업이익이 12만 원이야. 이런 식으로 좀 쉽게 세전 영업이익을 알 수 있어요. 자, 각 사업부의 경제적 부가치 계산은 기업 전체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적용하고, 경제적 부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세전 영업이익은 투자 수익률 계산 시의 세전 영업이익과, 자, 동일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주세무에게 적용되는 법인세율이 20%일 때 이 중부사업부의 EVA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죠. 자, 그래서 이걸 먼저 가지고 이 세전 영업이익을 추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WACC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바로 찾아주면, 자, 부채에 대한 타인 자본 비용은 10%인데 세후 타인 자본 비용이니까 10% 곱하기 1 빼기 세율 해줘야죠. 0.2. 계산을 이런 식으로 좀 해주세요. 이것도 0.1 곱하기 1 빼기 0.2 하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거는 퍼센테이지 계산할 때는 10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자, 곱하기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 40만 원, 60만 원, 총 100만 원분의 40만 원이니까 0.4죠. 이게 가중치가 되겠고, 자, 플러스 이제 자기 자본은 세금 요가 없어요. 15% 곱하기 0.6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기는 8이죠. 8. 0.8을 곱한 거죠. 8 곱하기 0.4 M 플러스 15 곱하기 0.6 이꼴 M 플러스에서 MR을 누르게 되면, 자, 경제적 부가치가 12.2% 나와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EVA 계산하면 되니까, EVA는 뭐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세후 영업이 세전이 아니라 요거 빼기, 자, 투하자본인데 투하자본이란 말 대신에 총자산 빼기 유동부채가 있으면 우리 총자산 빼기 유동부채가 투하자본이다. 자, 곱하기 WACC 가중평균 자본비용이죠. 여기다 대입해주면 되니까, 자, 12만 원을 세후 금액으로만 바꾸면 되죠. 1 빼기 0.2 마이너스 총자산은 40만 원이고 유동부채 빼줘야죠. 10만 원 곱하기 12.2%. 자, 이거 계산해 주면 되겠어요. 자, 이거 쫙 계산해 주면 이게 59,400원 나올 겁니다. 그러면 59,400원. 자, 이게 이 문제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까지는 대부분 이 경제적 부가치 단순하게 물어봤는데 이렇게 추정 문제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추정 문제가 이거. 그래서 경제적 부가치 추정 문제 난이도는 중정도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모든 기출 문제를 다 제가 풀어드렸는데요. 자, 느낌이 어떠냐면 제가 올해 회계사 1차 시험하고 비교를 먼저 해보면, 회계사 이제까지 보면
2010년대는 회계사 1차 시험이 훨씬 어려웠어요. 세무사 1차 시험보다. 자, 그러다가 2020년 들어와서 2021년 이때부터 회계사는 서서히 쉬워지고 2021년, 22년, 23년 이렇게 서서히 난이도가 이렇게 떨어지고 세무사는 21년부터 서서히 이렇게 난이도가 이렇게 증가하는 거야. 이게 이제 서서히 이렇게 난이도가 증가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2021년도 여전히 회계사 1차가 더 어려웠고 22년도 좀 더 어려웠고 2023년은 약간 역전이 된 느낌이야. 어쨌든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세무사가 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이제 회계사 1차보다 훨씬 어려워요. 세무사 1차가. 자, 그 이유가 회계사는 어차피 1차에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계사는 재무회계는 좀 어렵게 내려고 하는 것 같고 원가회계는 좀 기조가 좀 쉽게 내달라는 쪽으로 좀 가는 것 같고 세무사는 응시 인원에 따라서 이 난이도가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보면은 어차피 최소 선발 인원은 700명 이렇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응시를 해버려서 또 너무 많이 합격시켜서 2차 수험생이 늘어나면 2차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걸 염두에 두고 응시생 수가 늘어나면 회계학하고 세법 난이도를 팍 높이고 응시생 수가 좀 적당하면 이것도 좀 난이도를 좀 낮추고 좀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어쨌든 올해 2024년은 역대 최대 응시생 수죠 지금.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역시 어렵게 좀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회계사보다 좀 더 어려웠다. 요 세무사 1차 시험 문제가. 그리고 이러한 기조는 응시생 수가 뭐 과거 뭐처럼 뭐 10,000명 뭐 이렇게 전으로 이렇게 가지 않는 한 어느 정도 한동안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자, 그러면 공부를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2차는 이제 1차 합격생 수에 따라서 2차 난이도는 또 달라질 거니까 그건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자, 올해 1차 합격률은 뭐 보통 이제까지 한 30% 1차 합격률이 평균적이었는데 올해는 훨씬 낮을 거예요. 한 10%, 10몇 프로 정도일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좀 낮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만큼 문제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 두 가지 회계학하고 세법이. 그래서 합격생 수가 한 뭐 2만 명에 한 뭐 15% 잡으면 한 3,000명 되겠죠. 1차 합격생 수가. 근데 작년에도 좀 1차가 그 전보다 어려워서 작년에도 합격생 수가 좀 적었어요, 생각보다. 자, 그러면 이제 2차 응시생 수는 좀 적절한 인원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일단 합격생 분들은 그걸 좀 염두에 좀 두시면 되겠고 이제 올해 1차가 혹시 안 돼서 한 번 더 봐야 된다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한동안 어렵게 나올 거다. 1차가 꽤 어렵게 나올 것 같다. 회계학 세법이. 특히 회계학은 어렵게 나오면 꽈락이 우수수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문제를 좀 잘 풀 수 있도록 대비를 해둬야 된다. 좀 어렵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쉽게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어차피 2차를 염두에 두면 1차 때 회계학은 어느 정도 끝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동차를 노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좀 어려운 거에 대비해서 좀 깊게 공부를 해라. 좀 쉬운 것만 이렇게 터치해서는 안 된다. 어렵고 깊게 공부하는 게 맞다 앞으로는. 그리고 뭐 1차 그 파이널 교재 같은 건 막판에 최종 정리형으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문제 자체가 지금 현재 출제 난이도에 비추어서 아주 적절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어쨌든 올해 좀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제가 기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안 되더라도 내년을 기억하시고 1년 더 열심히 하셔서 시간이 좀 남을 때 기초를 좀 더 견고하게 다지셔서 자, 2차까지 어느 정도 좀 수월하게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도록 내년에 올해 좀 잘 다져두시기 바라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해설 마치도록 합니다.